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재훈 쌤입니다. 오늘은 연습 문제 13번, 13단원 찍는 시간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방정식을 끝으로 하겠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부등식 찍을 차례인데 방정식은 오늘 여기까지 이제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 문제 풀 때 이제 공식 하나 다 설명을 할 텐데 이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해야 되겠어요. 여태까지 그냥 찍으면서 너무 어떻게 보면은 한참 찍다 보니까 약간 생각 없이 하는 경우도 있었네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앞으로 한 문제 한 문제 열심히 꼼꼼하게 확인해가면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강의 많은 도움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한테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랍니다. 선생님이 이 1번부터 해서 출발할 테니까 같이 한번 출발해 보실게요. 다 같이 가시죠. 네, 출발. 자, 이제 13-1번 문제 시작해 볼게요. 자, 이 문제는 문제 풀 때 좀 몇 가지를 알고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알려드릴게요. 자, ax 플러스 by 이꼴 c, 그 다음에 a 더하기 b y 이꼴 c 이렇게 두 1차 함수 또는 1차 방정식 또는 연립 방정식 또는 두 직선 다양하게 표현하거든요. 이걸 우리가 그래프로 한번 표현해 볼 텐데, 자, 그래프에서 어떤 의미 갖는지, 왜 그것과 근의 개수와 연관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네 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보여줄게요. 자,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겁니다. 해가 바로 뭐야? 바로 그냥 그지? 해가 언제? 무수히 많을 때, 그죠? 해가 무수히 많다. 자, 한마디로 근이 무수히 많다. 그런데 그 근이라는 것은 그래프로 옮기게 되면 뭐가 같냐면요, 바로 교점과 같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교점이 무수히 많다 해도 되고요. 얘는 실근이 무지 많다, 모든 실근, 이렇게 아주 다양하게 이런 말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모든 실근인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을 표현해 보면 알겠지만 1차 직선 또는 1차 방정식이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 바로 그래프가 뭐 있어요? 기울기랑 y절편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 두 개의 직선이 하나는 ax 플러스 by 이꼴 c가 되고, 자, 또 하나가 어때? 겹친다면, 그죠? 이렇게 해서 겹친다면 어떨까요? 해가 무수히 많겠죠? x가 다겠죠? 전부 다 되는 거겠죠? 바로 뭐야? 모든 실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두 직선이 이렇게 일치한다면 두 연립방정식의 해는 x, y라는 점들은 전부 다 해당이 되는 모든 실근이다. 즉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걸 푸는 방법이 있는데요. 자, 이 직선은 뭐가 있냐면 바로 1번 기울기하고 그 다음에 2번 바로 y절편이 있단 말이에요. 그 y절편과 기울기가 어떻게 표현하는지 볼게요. 자, 이거 넘겨주면, 그죠? 식을 넘겼을 때, 자, by는 마이너스 ax 더하기 c가 되면서 여기에서 근거예요. 그때 이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플러스 b분의 c가 되겠죠. 그래서 이 b랑 a 값은 기울기에 연관된 값이고요. 자, b하고 c는 바로 뭐야? y절편에 연관된 값이겠죠. 원래는 얘를 가지고 유도하면 되겠지만 선생님이 그냥 바로 이 식 가지고 설명을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분수를 딱 거봐요. 이렇게 분수. 자, 첫 번째 뭐가 같다? 이 두 개가 바로 일치한다. 뭐가 일치해? 기울기죠. 기울기 어때? 같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된 경우는 y절편 어때? 같다가 되겠지. 그러니까 두 개가 모두 같을 땐 딱 겹치겠죠. 그럼 어때? 해가 무수히 많다가 되겠네. 거기서 얻어지는 공식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a-분의 a, 그죠? 자, 분수 만들어 주세요. a-분의 a, 그 다음에 b-분의 b, 그죠? b-분의 b, 그 다음에 c-분의 c, 이렇게 해서 모두 같을 때 이게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건데, 이 식은 자, 곱해서 뭐 유도하면 알겠지만, 그죠? 자리를 바꿔서 얘랑 둘을 자리 바꾸면 알겠지만 b분의 a가 되고 일로 올라가면 또 기울기 맞죠? 그래서 이 값은 얘랑 자리 바꿀 경우에 여기에 기울기고요. 얘가 일로 온다면 여기 기울기 되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약분하면 되는 거니까, 그지? 하여튼 요 두 값은 바로 기울기랑 연관된 값이에요. 그죠? 그리고 또 b하고 c는, 그죠? bc 보이시죠? 이 두 값은 뭐야? y절편에 연관된 값이겠지? 그래서 어쨌든 기울기도 같아야 되고 y절편 같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유도한 식입니다.
우리는 이건 외우면 되는 거야. 그지? 그래서 해가 이렇게 무수히 많다고 한다면 x분의 x, y분의 y, z, 상수분의 상수 이렇게 해서 모두 같다고 했을 때 이 공식이 바로 뭐냐면 해가 무수히 많다에 쓰이는 공식입니다. 반드시 외워야 되겠죠. 자, 하나 첫 번째 했고요. 총 4가지가 있어요. 그죠? 배워볼게 미리. 자, 이거 어차피 나중에 여러분들 도형 파트 가면 또 배워야 됩니다. 거기 기하 파트 가서 배워야 되기 때문에 미리 배워두면 도움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어떻게 해가 없다. 그죠? 해가 없으면 어때? 춥겠죠? 썰렁하겠네. 해가 없다. 와 같은 말이 바로 뭐냐면 근이 없는 거죠. 즉 교점이 없는 거야. 교점이. 둘이 안 만나. 왜 안 만나겠어? 이렇게 둘이 평행하게 평행선을 달리면 안 만나겠죠. 당연히 둘은 안 만나겠죠. 그럼 어때? 근이 있다 없다? 없다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뭐가 달라요? 그죠? y절편이 다르죠? 뭐는 같습니까? 기울기는 같잖아요. 그래서 이게 왜 해가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린다면 첫 번째 1번 같은 기울기 평행합니다. 그래서 기울기는 어때야 돼? 같아요. 그죠? 기울기는 같다가 되고 두 번째 y절편이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안 만나겠지. 얘는 y절편이 뭐다? 다르다 이거야. 다르다. 그죠? 자, 이런 경우는 해가 없다가 되겠지. 자, 우린 그래서 여기 해당되는 공식을 설명한다면 여기에서 오면 되겠습니다. 자, 기울기는 같아요. 그러니까 A-분의 A하고 B-분의 B는 같습니다. 기울기는 같다 이거야. 됐죠? 근데 Y절편이 다르기 때문에 그죠? C-분의 C는 다르다. Y절편 얘는 다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그래서 우리가 해가 없을 때는 공식이 뭐다? 이렇게 해당이 된다 이겁니다. 그지? 그래서 해가 무수히 많은 거하고 해가 없는 공식이 이 두 가지가 있으니까 반드시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세 번째랑 네 번째는 우리 기하 파트가 설명할게요. 왜냐면 시간상 너무 길어지니까 일단 뭐 이거 알고 계시는 분은 넘어가도록 하시고요. 만약에 이걸 처음 봤으면 자 이거 다시 보시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는 여기에 해당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내용 가지고 설명할게요. 자, 보세요. 이게 뭐냐면 X형, Y형 말고도 그죠? 그 이외라는 것은 0도 포함하고 그 밖에 더 있으란 얘기야. 해를 더 가지란 얘기죠. 그러니까 해가 더 있다는 얘기야. 더 있다. 해가 더 있다. 자, 뭔 소리일까요? 잘 볼게요. 자, 10-1번 이 문제는 자, 식을 정리해 본다면 자, 뭐가 되냐면 X를 X끼리 묶어줬을 때 E-KX 플러스 Y 꼴 제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얘도 뭐냐면 넘겨서 정리를 해보면 4x 플러스 5-k의 y 꼴 제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 두 식 모두가 다 상수항이 제로입니다. 자, 이 값이 없다는 얘기야. 얘밖에 없다는 거야 지금. 그죠? 뭔 얘기냐면 1차 함수가 또는 직선의 방정식이 상수항이 없다는 것은 y는 마이너스 b분의 ax이기 때문에 원점을 지난다. 그죠? 얘가 될 수도 있고 얘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얘는 항상 원점을 지날 수밖에 없어요. 언제? 이 자리가 제로가 됐을 때. 그죠? 이렇게 제로가 되면 이게 0 돼버리면 이항을 해서 이 모습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항상 원점을 지납니다. 그러면 얘 어딜 지나요? 원점을 지나겠죠? 그지? 얘가 이렇게 원점을 지납니다.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야. 지나는 식이고요. 마찬가지 얘도 원점을 지나는 식이야. 둘 다가. 자, 그러면 그래프를 옮겼을 때 어떤 모습이겠어요? 당연히 뭐 대충 그래도 이런 거 하나 하고 또 하나 어때? 얘가 되겠죠? 얘를 한다면 얘는 얘가 되는 거야. 그지? 그럼 해가 항상 어때? 0밖에 없어. 둘 다 원점을 지나기 때문에. 근데 그 0 말고도 해를 더 가지라는 겁니다. 그럼 뭐밖에 없을까요? 아, 그렇지. 이들이 어때? 겹치는 수밖에 없는 거야. 그지? 이거 말고 해를 더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한다고요? 두 식이 이렇게 겹치는 수밖에, 뭐 그림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일치하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겹치라는 얘기예요. 그래야만 해가 더 있다는 얘기야. 0 말고도 그림은 둘밖에 없어요. 그림은 이렇게 되는 경우하고 얘밖에 없단 말이야. 그죠? 항상 원점을 지나기 때문에 얘밖에 없던가 아니면은 그거 말고도 해를 더 가지려면 일치하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공식이 뭐였지? 해가 무수히 많은 공식이 뭐였어요? 그지? 얘란 말이야.
그래서 이 방법을 사용해서 저 문제를 풀어줘야 됩니다. 자, 우리 그렇다면 해가 무수히 많다가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풀어야겠어? 아까 말씀해 드렸듯이 이렇게 분수를 딱 만들어요. 그죠? 그래서 A-분의 A, B-분의 B 다 갖다 하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설명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자, 이것분의 이거 써볼게요. 4분의 2-K. 그 다음에 5-K분의 1. 그죠? 그렇게 해서 개수분의 개수, 개수분의 개수 같다고 놓으면 됩니다. 자, 결국 얘를 풀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정리해봐야겠죠? 자, 그러면 2-K, 5-K는 이렇게 4가 됩니다. 이걸 정리해서 K값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반드시 외워서 풀어주세요. 네. 자, 전개해봤더니 K제곱 빼기 7K 플러스 10, 그 다음에 4. 이렇게 해서 4를 이항시키면 K제곱 빼기 7K 플러스 6 이꼴 제로가 되겠죠? 이때 K값 구해봤더니요. 6도는 이렇게 1이 나옵니다. 그래서 6도는 1이다. 어때요? 정확히 이해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자, 왜 이런 말을 했는지 그 문장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0 말고도 해를 더 갖는 방법 얘밖에 없다는 거. 이 문장을 아예 암기해 주세요. 그지? 언제? 이렇게 상수항이 0 되는 그 식에서 이런 말 나올 때는 바로 뭐야? 같은 말이 해가 무수히 많다가 되란 얘기야. 해가 무수히 많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상수항은 지금 현재 제로이기 때문에 얘 말할 필요 없고, 그죠? 기울기. 그래서 x분의 요 앞에 있는 a분의 a 다시, b분의 b 다시 해갖고 그 분수 형태만 이렇게만 만들어서 이렇게 풀면 답이 나온다는 얘기야. 이해할 수 있겠니? 오케이, 좋아요. 다음 문제, 두 번째 문제 가실까요? 네, 가시죠.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13-2번을 할게요. 1번 문제에서 너무 많이 힘을 뺀 것 같아요, 선생님이. 너무 설명할 게 많다 보니까 너무 강조해서 설명했기 때문에 자, 이제 2번은 좀 가볍게 해보겠습니다. 자, 1번은 어떻게 연립하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연립하면 되겠죠. 우리 하던 거 할게요. 어때? 이렇게 빼면 되지. 자, 뺐어요. 자, 뺐더니 얼마? a-b의 y. 그죠?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이꼴 제로. 이렇게요. 그러면 a-b의 y. 그 다음에 얘네들은 이쪽으로 살짝 넘겨볼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a제곱 빼기 b제곱이 되겠죠? 자, 이제 얘를 뭐 하고 싶어요? 그래, 인수분해. 오케이. 그래서 a-b의 y는 마이너스 a 빼기 b, 그 다음에 a 플러스 b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y 앞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그지? 문자계수라 그래. 이거를 우리가 문자계수, 그죠? 그래서 1차항 계수 또는 이거를 우리가 어떤 계수? 다른 말로 문자계수라고 해요. 이 문자에서 계수가 있으면은 어때? 주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주의냐면 0 되는 경우랑 0 되지 않는 경우를 반드시 써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 답을 쓰는 방법 보겠습니다. 첫 번째요. 이 값이 얼마가 되면 같아버리면, 그죠? 같아버리면 0 곱하기 y는 얼마가 되겠어요? 0이 되겠죠? 이게 무슨 말이야? 여기에 어떤 값이 와도 다 되겠죠? 그럼 어때? y는 해가 무수히 많다 되는 거지. 누가 와도 성립하기 때문에 다 된다 이 소리야. 그래서 어떻게 쓴다고요? 해가 무수히 많다. 그죠? 이런 말 한다 이거지. 자, 그러면은 y가 많으면 어때요? x 맞겠죠? 자, 얘도 겁나 많으면 얘도 겁나 많아지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지? 우린 그래서 이 경우는 어때? 해가 무수히 많다. x, y 다 포함된 거야. 이렇게 말만 쓰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는 해가 무수히 많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해가 무수히 많다. 이렇게요.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근데 두 번째, 만약에 A랑 B랑 같지 않다면 그냥 약분하면 되죠. 같지 않기 때문에 0 되지 않기 때문에 0 되지 않는 거는 이렇게 약분할 수 있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그때 Y값을 구해주면 얘는 약분되고요.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되겠지. 그죠? 그 Y값을 여기 대입하면 X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식을 이렇게 데리고 와서 X 구해볼게. 자, X. 그 다음에 여기다가 곱해야겠죠? 그러면은 여기다가 자, A 곱하기 자, Y가 들어갈 자리에다가 이거 곱해야 되는데 자, Y가 바로 얘가 되겠죠? 자, 부호 바꿔서 마이너스 A 빼기 B가 된 거죠.
그래서 y 들어갈 자리에 대입해 주시고요. 자, 플러스 a제곱 이꼴 제로가 됩니다. 그러면 이 x라고 하는 것은 얘랑 얘랑 곱해서 어때? 사라지겠죠? 마이너스 ab 이꼴 제로가 됩니다. 사실 x 쓰는 거 있잖아요. 사실 막 쓰고 있는데 그렇게 막 쓰면 안 되고 이렇게 쓰는 거야. 아시죠? 그래서 x 이렇게. 그러면 정답을 써주면 x 값은 얼마다? ab다. 이렇게. 그래서 이때 y 값은 얼마? 얘를 쓰면 되겠죠? 마이너스 a 빼기 b. 그래서 이와 같이 해를 구하시면 됩니다. 자, 이 첫 번째 문제는 이렇게 가볍게 비록 문자가 나왔지만 답이 두 가지라는 거야. 이 경우 하나하고 이렇게 두 가지 경우. 자, 근데 조건이 있어야 돼. A랑 B랑 어때? 같다는 조건을 해주고 해가 무수히 많다라는 답을 써야 되고요. A, B가 같지 않다는 말을 하고 난 다음에 값을 해를 이렇게 쓰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비록 문자가 있는 식이지만 이렇게 해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2번 가볼게요. 자, 이제 2번은 뭐가 보이냐면 절대값이 보여. 사실 이거는 여러분들 그래프 나중에 배우실 텐데요. 자, 고등수학 하에서 함수 파트에서 배우게 됩니다. 함수 파트 가시면 굉장히 쉽게 풀 수가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하에서, 상에서 배우기 때문에 함수를 안 배울 테니까 미리 배우신 분은 아시겠지만 안 배우신 분이 한에서 강의하기 때문에 선생님 이거는 할 수 없이 그냥 여기에 맞춰서 수업하겠습니다. 나중에는 요거 하는 방법이 있죠. 이 콤마 1, 점 찍고 딱 그린 다음에 얘를 어떻게 이렇게 그려서 만나는 교점 딱 찾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지금 좀 부담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래프를 하지 않고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x의 범위를 나누어서 식을 세운 다음에 거기에 맞춰 연립할게요. 나중에 합파트 가서 그때 가서 잘할게요, 선생님이. 자,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풀까 이거야. 자, 어떻게 할 수 없어. 범위를 나눠줘야겠죠. 자, 첫 번째 이 절대값이라는 건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 있어. 그래서 x가 2 이상일 때 그러면 2보다 큰 걸 대입해봐. 당연히 플러스겠죠. 그래서 y는 식 이렇게 양수 나와줘야 되고요. 1 돼야겠죠. 그거랑 밑에 있는 식이랑 연립하라는 얘기지 뭐. 이렇게. 자, 이제 연립해 볼게요. 자, x-1이고요. y는 3x 빼기 7. 그러면 이렇게 뺐을 경우에 얘는 제로가 되고 자, x에서 3x를 빼주면 자, 마이너스 2x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그죠? 더하기 6이 되겠다, 그지? x값은 3, 이거 같이 되겠죠. x3을 딱 대입했더니 그때 y값이 얼마다? 2다, 이렇게 나와요. 자, 근데 답인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x가 2보다 큰 범위에서 답이 나야 되잖아요. 어때요? 맞죠? 2보다 커요. 그래서 요 답이 되는 거야. correct. 선택됐어,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됐고요. 두 번째, x가 두 번째 2보다 작을 때 2보다 작으면 마이너스겠죠. 그래서 자, 마이너스가 이렇게 나와야 돼. 자, 그러면 y는 3x 빼기 7과 얘네들을 연립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y는 자, 빼기 x 더하기 3 y는 3x 빼기 7 이렇게 해서 연립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얘네 둘을 더했을 때 이 y는 얘는 어때요? 이거 왜 빼야 되겠는데 왜 이래? 자, 이거 봐. 순간 내가 저거 놓쳤어. 이러면 안 되는데 약속했는데 빼기. 자, 0 되고요. 자, 어때? 빼기 4x. 그 다음에 더하기 얼마? 10이죠. 자, 그러면은 4x는 10이 나오는데 x가 2분의 5가 되겠죠. 2보다 작아야만 해가 되는데 2보다 작지 않으니까 작지 않기 때문에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 두 번째 2번 답은 이 답만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 이 절대값이 나왔을 때 항상 이럴 때는 x 범위를 2보다 클 때라 2보다 작을 때 반드시 이와 같이 범위를 나누어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됩니다. 할 수 있죠. 좀 귀찮지만 이렇게 하셔야 돼요. 지금은. 나중에 합파트 가면 더 쉬운 풀이 있으니까 그때 가서 배워보시고 지금은요. 이렇게 식을 강조드립니다. 다음 문제 3번 가볼게. 자, 3번. 또 얘는 또 뭐야? 3번은. 네. 자, 3번 가보겠습니다. 자, 얘는 말이에요. 아이고, 절대값이 둘 다 있으니까 총 4번 구해야 돼. 그래서 둘 다 양수일 때 양수, 음수 다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프라면 참 쉬운데. 그죠? 할 수 없어, 지금은.
할 수 없이 선생님이 여기 맞춰서 이 단어 맞춰 설명할게요. x가 양수고요. 그죠? y도 양수일 때. 그러니까 둘 다 양수라 해야 돼. 그러면은 x, 그죠? y 3 플러스 나와야 되죠. 얘도 플러스죠. 그래서 둘 다 플러스에서 이렇게 1 나와야 되는데 얘네들은 이렇게 빼주면 어떻게 돼요? 좌변은 0 되고 2가 돼서 어때? 성립합니까? 네, 성립하지 않아서 해가 없다가 돼요. 아시겠지만 그래프로 표현하면 둘 다 같은 기울기고 절편이 3이고 1이기 때문에 안 만나서 해가 없습니다. 이거는 해가 없으니까 구할 필요 없겠죠? 네. 자, 두 번째. x가 양수고 y가 음수일 때. 그러면 얘는 플러스 나와야 되겠지? 오케이. 그 다음에 3.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y 1이다 이거야. 자, 이제 어떻게 풀어야 돼? 그렇지. 연립해야겠지? 자, 이 x는 이제 4가 되니까 x, 오, 맞아. 양수 맞아. 아우, 됐어. 그 다음에 y, x 2 대입해 볼게요. 그다음 2 넣었어. 그랬더니 y 값이 얼마 나오냐면 1 나와. 음수라 했는데 음수가 아니야. 얘가 또 틀렸어. 그죠? 어이구, 맞나 했더니 방심하시면 안 돼요. 방심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얘도 답이 안 됐어요. 그러면 세 번째. 자, x가 음수고요. y가 양수일 때. 여기 등호는 뭐 한쪽만 넣으면 돼. 한 번만 넣으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음수 양수일 때. 자, 음수는 마이너스 x, y는 3. 그 다음에 x 양수이기 때문에 플러스 y는 1. 이렇게 해서 연립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사라질 거고요. 2y는 4. 오케이. y는 2다. 자, y는 2를 여기 대입할게요. 그쵸? 그러면 2가 넘어가면 x 얼마? 마이너스 1 나와요. 아, 맞다! 다행이다. 그죠? 답이 나왔네요. 자, 이렇게 해서 자, x는 마이너스 1, y는 2. 이와 같은 답을 구해주시고요. 자, 네 번째. 자, 이제 둘 다 음수가 되겠죠? 네, 둘 다 음수. 다 확인해 봐야 됩니다. 사실 그래프로 하면은 점 하나 딱 보일 텐데, 그러나 지금은 다 확인하셔야 돼요. 자, 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x 플러스 y는 3.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y는 1이다. 이렇게 해서 얘를 더해봤더니 얘 또 뭐야? 0은 4다. 이거 안 되죠. 그래서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얘도 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러면 정답은 다 해봤지만, 그지? 이 조건에 맞는 답은 얘밖에 없더라. 그래서 해가 이와 같이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푼지 아시겠죠? 뭐 1번, 2번, 3번 선생님이 한 번 더 풀어봤는데 여러분도 이와 같이 연습하시면 비록 문제가 살짝 어려 보이긴 하는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음 문제 13-3번으로 모시겠습니다. 자, 13-3번 문제 또 풀어볼게요. 자, 이 문제 풀기 전에 선생님 한마디만 하고 들어갈게요. 외로운 늑대가 제일 강하다는 말이 있어요. 외로운 늑대가 제일 강하다. 그지? 잘 보면은 이거 언덕 위에 혼자 있는 그 늑대 있잖아요. 굉장히 외로워 보이시잖아요. 사실 외로운 늑대가 제일 강하다. 이런 유전자가 강한 유전자야. 강한 유전자다. 무슨 얘기냐면 공부할 때는 말이야. 사실 혼자 하는 게 강한 사람들이에요. 공부를 무리해서 할 수 없어요. 그지? 공부할 때 어떨 때 굉장히 외롭죠? 그 외로움이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강하게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공부한다는 거는 정말 상당히 고독한 게임이야. 그지? 그거를 이기는 사람이 우리는 정말 존경받고 정말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공부할 때만큼 왕따가 돼야 됩니다. 왕따라면 안 좋은 말이죠, 사실은. 하지만 정말 우리 혼자서 뭔가 해냈을 때 그때가 정말 가장 보람찬 어떤 보람 있는 느낌이 성취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외로운 늑대가 되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선생님이 갑자기 이 말 생각이 나서 하고 들어갈게요. 하여튼 자, 이 문제 풀 텐데 이 말 한번 꼭 기억해 보시고요. 자, 이런 말 있어. A 꼴 B 꼴 C다. 이게 뭐야? 이런 거를 제목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등식 성질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앞으로 많이 볼 식인데요. 좀 난감하시죠? 이 나올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푸는 거야. 이 꼴 K. 그죠? 끝. A는 K, B도 K, C도 K 해서 문제 풀란 뜻입니다. 한마디로 한 개의 문자로 통일시키란 얘기야. 어떻게 하라고요? 한 개의 문자로 통일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의 풀이 방법 한 개의 문자로 이렇게 통일시키라는 거야.
어때요? 됐죠? 그러면 x 알아볼게요. 자, x 값을 먼저 구해볼까요? 자, 이 k에다가 그치? 1 이항시키면 플러스 1 됐죠? 그 다음에 여기 또 y를 구해주시면 3k 곱한 거에다가 3을 이항시키면 3k 빼기 3 이거 할 수 있죠 여러분들? 네, 믿을게요. 4k 넘어가면 그죠? z는 4k 플러스 1입니다. 이렇게 해서 x를 k로 y도 k로 z도 k로 한 개의 문자로 통일시키란 얘기야. 왜? 그 x, y, z를 어디로 보내려고 하는 거야? 바로 두 번째 시다 보내기 위해서. 그러면 한 개의 문자에 관한 식이 만들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대입했어요. 대입한 걸 다시 밑에 쓰겠습니다. 자, 2배가 되면서 2k 플러스 1 3배가 되면서 3k 빼기 3 자, z에다가 4k 플러스 1 더하기 19 이꼴 제로가 되겠죠. 여기에서 k 값 구하면 되겠네요. 자, 분배해 보겠습니다. 얼마지? 4k 플러스 2 그 다음에 9k 빼기 9 그 다음에 마이너스 20k 그죠? 자, 20k 마이너스 5 플러스 19 이꼴 제로가 되겠죠. k 값 구해볼게. 자, 이게 얼마지? 13k 빼주면 얘랑 해주면 마이너스 7k가 되겠네요. 자, 얘는 빼기 7이죠. 그 다음에 14가 되죠. 빼기 7 더하기 14 플러스 7이다. 그죠? 이렇게 해서 k 값이 1이 나왔어. 그 1을 어디다 보내야 돼? 바로 여기에 보내서 거기에 맞는 x, y, z를 구하셔야죠. 그래서 k 값 1 대입하면 그죠? x는 3. 그 다음에 y는 k 값에 1 대입하면 y는 0. k 값에 1 대입했더니 z 얼마? 이렇게 5다. 해서 x는 3, y는 0, z는 5다. 이와 같은 답을 구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이제 두 번째 2번 가볼게요. 자, 이런 문제는 문자가 3개인데 1차식이니까 이름이 있어요. 자, 3원소죠. 3원소. 3원 1차 연립 방정식이다. 자, 이 문제는 풀이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렇게 연립해서 풀 수도 있고요. 하지만 선생님이 추천하는 방식은 한 개씩을 없앨 겁니다. 그걸 하는 게 편해요. 그래서 이 셋 중에서 제일 만만해 보이는 거 누구죠? 얘죠. 내가 제일 만만하니 그죠? 얘가 제일 만만합니다. 그 만만한 식을 찾아서 대입하면 돼. 그러면 식이 둘밖에 안 나와요. 거기에서 연립하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식에서는 x는 2y 플러스 1이겠죠? 그 x를 여기 보이는 x 대입할 거야. 그러면 얘는 그대로 올게요. 자, y는 빼기 2z 빼기 10이고요. 자, 여기는 z-1인데 x에다가 얘를 넣어주면 2y 플러스 1은 이꼴 10이 돼서 여기 y랑 z랑 y밖에 없어서 연립하고요. 그 나온 답을 대입하면 x 나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지? 그래서 정리해 볼게요. 자, y-2z는 마이너스 10. 그 다음에 마이너스 4y죠? 마이너스 4y 그 다음에 z 그리고 마이너스 2를 1로 보내면 12. 자, 이제 얘네들 연립할게요. 자, 밑에다가 2배 할게요, 선생님이. 자, y-2z는 빼기 10. 2배 했더니 마이너스 8y 플러스 z 24. 얘네들을 이렇게 더해주면 빼기 7y는 사라지고 더하기 14가 돼서 이 y 값은 마이너스 2가 된다. 그러면 y에다가 마이너스 2를 넣었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z는 마이너스 2를 여기로 보내니까 얼마가 되니? 마이너스 2였는데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러면은 빼기 8. 그래서 z는 4가 됩니다. z는 4, y는 빼기 2. 그러면 그때 x는 마이너스 2를 대입을 하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x는 빼기 3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x는 빼기 3이다. 우린 그래서 이와 같은 답을 구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문제 풀이 방법 배웠으니까 이렇게 푼다는 거 연습해 보시고요. 나한테 맞는 숙달된 식을 써야 빨리 풀 수 있죠.
여러분한테 맞는 숙달된 식을 선택해서 연습하시면 되는 거니까 어려운 문제 아니기 때문에 연습만 잘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네. 다음 문제 13-4번으로 모시겠습니다. 또 가실까요? 옆으로 화면 가니까 장풍형. 자, 13-4번 문제. 자, 풀어볼까요? 다음 연립방정식의 해가 x는 3, y는 1, z는 2라 했을 때 a값, b값, c값 물어봤지? 자, 해를 이미 안 돼요. 해는 뭐야? 대입할 수 있죠. 그래서 x, y, z를 요 식에 각각 대입해서 식을 만들어서 거기에 맞는 a랑 b랑 c를 구하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첫 번째 요 값을 대입해 볼게요. 대입해 보자. 3a 플러스 1 대입하면 1 플러스 2 대입하면 플러스 2b는 14. 식을 정리해 볼게요. 자, 3a 플러스 2b는 13이다. 요거 1번식이죠. 자, 두 번째 마찬가지 3 대입하면 3b 플러스 1 마이너스 2c는 5가 되겠죠. 여기에서 3b 마이너스 2c. 자, 3b 마이너스 2c. 너는 무슨 c야? 어? 이런 말은 진짜. 자, 4. 그죠? 두 번째. 자, 그 다음에 여기 마찬가지. 자, 3 대입하면 3c. 자, 1 대입하면 빼기 4. 그 다음에 2 대입하면 플러스 2b는 얼마? 3이다. 여기에서 2b, 그죠? 더하기 3c는 얼마? 7이다. 그러면, 이 두 식에서는 뭐 할 수 있어요? 얘를 연립할 수 있겠죠? 왜? 같은 문자니까요. 그래서 몇 배? 2배하고 3배 하면 되겠지? 자, 2배 할게요. 자, 2배 했더니 얼마? 6b-4c는 8. 그 다음에 여기 몇 배? 여기는 3배 해야 되겠지? 자, 3배 어때? 곧 그때 오네. 그죠? 돈 받을 수 있는 날이 옵니다. 그죠? 3배 해야 됩니다. 자, 3배 할게요. 얼마? 빨리 돈 주세요. 3배 할게요. 자, 더하기 3, 3은 9씩. 그죠? 3, 7, 21. 자, 얘를 이제 빼면 되겠죠. 빼면 얼마? 사라지겠고, 마이너스 13c가 되는데, 얘도 빼주면 빼기 13이 돼서 C값이 1 나오네요. 그러면 여기 대입할게. 자, C를 대입해보자. 자, 2B 플러스 3은 이렇게 7 나와주겠고, 2B는 4가 돼서, 그쵸? B값은 2다. 이겁니다. 이제 A값 구할 차례예요. A값은 여기 1번에서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B값 2 넣었더니, 자, 3A 플러스 2는 4, 13. 그러면 3A는 9가 돼서 A값 3이죠. 이렇게 해서 A값 3, 그 다음에 C는 1, B는 2다. 결국 얘네들 다 곱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A, B, C를 다 곱해봤더니 6이라는 답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 문제는 뭐 그다지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요. X, Y, Z 대입해서 연립할 거니까 늘 하던 거기 때문에 잘 하실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3-5번으로 고고고. 자, 13-5번. 자, 이 문제는 가우스에 관한 문제인데 가우스에 관한 정수는 학교별로 달라요. 어떤 학교는 시험 안 나오는 학교도 있고요. 어떤 학교는 내는 학교도 있는데 가급적이면 안 하는 추세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내용은 한번 보시고 넘어가도 괜찮은데 그래도 수학적인 내용을 알면 좋으니까 지식을 쌓는다는 생각으로 이 문제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 문제 풀어볼 텐데요. 먼저 우리 가우스라고 하기 전에 X라는 것부터 알아볼게요. X는 그냥 뭐죠? X는 실수죠. 자, 실수라고 하는 거는 정수인 부분과 소수인 부분을 합쳐서 말을 하시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3.5 이게 다 실수거든요. 그럼 어떻게 표현하죠? 3 플러스 0.5가 되겠죠. 자, 유리수에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그치? 만약에 무리수 파이 3.14인데 쭉 가는 거 맞죠? 얘도 3 플러스 0.14 이렇게 쭉 가잖아요. 그래서 무리수인 경우도 이렇게 정수인 부분과 소수인 부분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우린 그래서 이 둘을 합쳐서 실수라고 하기 때문에 자, 실수 x를 표현하는 방법은 이렇게 정수인 부분과 소수인 부분으로 갈라집니다. 그리고요, 얘는 소수가 없는 경우도 있겠죠. 정수밖에 없을 수도 있겠지. 그래서 소수 부분을 0을 포함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딱 그죠? 3밖에 없는 경우도 있으니까 다 포함해서 실수를 하는 겁니다. 우린 그래서 x를 표현할 때는 x는 실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내 주고요.
여기다가 가우스를 딱 취하면은 뭐만 나온다? 정수만 나와야죠. 이거는 정수만 쓰란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 정확히 표현한다면 n 플러스 알파인데 자 소수 부분은 사라지고 이렇게 정수만 쓰는 겁니다. 그리고요 하나 더 배울게요. 이 x에서 어떤 정수를 빼면 이 결과는 x에서 n을 따로 뺄 수가 있어요. n은 정수라면 그죠? 얘를 정수란다면 자, 왜냐면요 같은 결과예요. 3.5에서 만약 2를 빼볼까 선생님이 그럼 얼마야 이게? 그죠? 1.5가 돼서 1 나올 거 아니에요? 왜? 1인자로 볼게요. 이거를 3.5를 그대로 쓰고 2를 빼. 정수는 뺄 수 있거든 이렇게. 그러면 이 값이 얼마? 3이잖아. 그죠? 3. 그 다음에 빼기. 그래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도 1 나오고요. 아니면 여기에서 뺐으면 1.5가 되겠지? 1 나오잖아. 같은 결과죠? 그러니까 맞단 얘기야. 뭐가? 이렇게 하는 거나 그죠? 얘는 같단 얘기야. 이렇게 하는 거나 여기 안에서 뺀 결과나 2를 바깥으로 빼서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언제? 요 2가 정수일 때는 가우스 밖으로 빼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정수일 때는 가우스에서는 이렇게 빼는 게 허락이 돼요. 같은 답이 나오기 때문이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쓸 거냐? 이 가우스 x가 바로 또 n이기 때문에 그죠? n 대입하면 되겠죠? 이건 n을 쓰지 말고 다른 거 쓸게요. 선생님이 m을 쓸게요. 이렇게 m. 그죠? 그래서 이 결과는 n을 대입한다면 n 빼기 m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는 거. 이런 것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선생님이 이제 이 문제 풀어볼 텐데 자, 가우스 x 보이죠? 얘는 누굽니까? 바로 n이잖아요. 대입하면 되겠지? 그래서 y는 2n 플러스 3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요 식도 어떻게 방금 배웠지? 그죠? 가우스 여기 x에서 2를 밖으로 뺄 수 있다 그랬죠? 이렇게 그죠? 뺄 수 있거든요. 이렇게. 우린 그래서 2를 빼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그지? 이렇게 소가로 이렇게 씌울게. 됐죠? 그 다음에 플러스 5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값이 바로 n이잖아. n. 그죠? 그래서 y는 3의 n-2 플러스 5가 됐다. 이렇게 말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식은 y랑 n밖에 없는 식이니까 이 두 식에 맞는 n과 y 값을 연립해서 구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연립할게요. 자, 어떻게 이렇게 빼면 되겠니? 그죠? 제로가 되죠? 자, 빼면 마이너스 n 되고요. 어때? 더하기 4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n 값이 4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n값 4를 딱 대입했을 때 11 빼면 y는 11 이와 같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y는 11, n은 4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얘를 물어봤는데 자, x라는 것은 n 플러스 알파잖아. 그죠? 아니면 여기 방금 얘기했듯이 x 플러스 y는 방금 y 값이 11 나왔으니까 그죠? 11은 정수기 때문에 밖으로 빼도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가우스 x가 뭡니까? 정수죠? 그래서 방금 n이 가우스 x이기 때문에 보이시죠? 네, 그래서 n 값은 가우스 x 얼마? 4를 대입해서 이렇게 15다. 이와 같이 구하시면 정답이 나오겠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강조하는 학교가 있고요. 대부분이 안 하는 내용이 추세니까 여러분들 이런 걸 한 번쯤은 이렇게 풀어보시고 아,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도 됩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네, 좋아요. 다음 문제 13-6번으로 또 가시죠. 투복도 걸어가야 됩니다. 갈게요. 뿅. 자, 13-6번. 자, 이 문제는 자, 첫 번째 문제 푸는 어떤 원리와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배워볼까요? 자, 요거 어때? 2차식이죠? 인수분 안 되죠? 네, 인수분 안 됩니다. 자, 인수분해 안 되는 2차식이 두 개가 있어요. 그죠? 얘도 인수분해 안 되죠? 그러면은 인수분해 안 되는 두 2차식 풀이 방법은 어때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상수항을 없애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상수항 소거법이다. 이 방법이 있고 아니면 최고차항 소거법이 있어요. 그죠? 최고차항 소거법이다. 그러면은 어떤 방법을 쓸 건지 그죠? 문제를 보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딱 보시면 알겠지만 최고차항 어때요? 없애기 어렵죠. 자, 상수항 어때요? 없애기 쉽죠. 그래서 없애기 쉬운 걸 택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둘 다 인수분해가 안 되는 식이라서 딱 보면 알겠지만 상수항이 없애기 쉬워서 상수항을 없앨게요. 자, 이렇게 해서 뺄게요.
자, 뺐더니 어떻게 나옵니까? 뺐더니 x제곱 빼기 y제곱 y-x 이꼴 제로가 되겠죠. 자, 여기에서 x, y식을 구하면 됩니다. 자, 이제 요거 뺐을 때 요 식에서 반드시 인수분해를 해서 문제를 풀게 돼 있습니다. 자, 빼기 x-y 이꼴 제로가 되겠니? 오케이. x-y를 묶어볼게요. x-y를 묶어볼게요. 그러면 x 플러스 y 마이너스 1은 제로가 되겠죠. 그러면 x 빼기 y가 0 되거나 또는 x 플러스 y 빼기 1 이꼴 제로. 자, 여기에서 나오는 답이 있고요. 여기에서 나오는 답이 있어요. 자, 인수분해에서 나온 답이죠. 네, 그 답을 둘 중에 아무데나 대입해서 해를 구하면 됩니다. 둘 다 만족하는 해이기 때문에 아무데나 대입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편한 데 대입해야겠죠. 얘는 y 이퀄 x니까 첫 번째 1번이에요. 자, 이거를 여기 대입할게요. 여기다가 그래서 이렇게 옵시다. 자, y 값에다가 x 대입했더니 x제곱 플러스 x는 1이다. 이항시키면 이와 같이 되겠죠. 이거 어때요? 근형식이죠. 그래서 2분의 마이너스 1 풀마 루트 5가 되겠지. 자, 근데 x랑 y랑 같아야 되니까 y 값도 얘가 돼야 되겠죠. 똑같은 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조건에 맞는 답 x, y를 구하시면 이와 같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첫 번째 답이고요. 또는 5월. 자, 얘를 구하면 되는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자, y 남겨놓고 이항을 시키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 y 값을 어디 얘가 더 쉬워 보이잖아요. 그래서 대입해서 풀면 됩니다. 둘 다 대입할 수 있지만 대입하기 쉬운 대로 대입해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써봤더니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1이다. 자, 여기에서 x를 묶어주니까 x 값은 0 또는 1 나오겠죠? 자, 그러면 요 식에서 나온 답이기 때문에 0을 대입하면 y는 1이겠고요. 1 대입하면 y 값은 제로가 되겠죠? 자, 우리 이렇게 해서 답이 이렇게 또 나온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답은 이런 답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 얻은 이와 같은 답이 있는 거야. 요거는 1번 답이 되겠고요. 요거는 2번 답이 된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린다면 인수분해가 안 되는 두 식이다. 2차 식이다. 그러면 선택하셔야 돼. 상수항을 소거할 건지 아니면 최고치항 소거할 건지. 지금은 상수항 소거가 쉬우니까 상수항 소거를 해서 이와 같은 식으로 이렇게 대입해서 나오는 식을 인수분해해서 다른 2차 식에 대입해서 풀면 되는 거죠. 그죠? 자, 이제 2번을 풀어볼 텐데 자, 2번은 이거 너무 쉬워 보이잖아요. 다 곱하기 돼 있어. 그럼 어때? 우리도 곱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 곱하는 겁니다. 자, 곱해주면 쭈루룩 x제곱, y제곱, z제곱 돼서 좌변은 x, y, z 전체 제곱이 되겠죠. 자, 우변의 식도 이거 다 곱해야 됩니다. 그러면 20 곱하기 12 곱하기 15인데 이걸 곱하려고 해보니까 곱할 수 있긴 하지만 좀 왠지 불편해 보여서 선생님이 이런 것들은 소인수분해가 좋아요. 소인수분해. 자, 얘가 뭐죠? 2의 제곱 5가 되겠죠. 자, 4, 30이니까 2의 제곱 3이 되고요. 3, 5, 15니 어때요? 됐어 이제. 그래서 얘를 합치면 얘는 4의 제곱 되겠죠. 4의 제곱이다. 얘는 5의 제곱 되겠지. 얘는 9의 제곱이죠. 3의 제곱이죠. 왜 이래? 우리 이렇게 해서 제곱을 더 묶어볼까요? 자, 그러면 4 곱하기 5 곱하기 3의 제곱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60제곱이야. 그죠? 60의 제곱이다.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x, y, z는 답이 두 개가 나오겠죠? 그죠? 제곱근에 의해서 60인 답과 또는 마이너스 60인 답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x, y, z, x, y에다가 20을 대입하면 되겠어. 자, 둘 다 따로따로 구해봐야겠죠? 여기다가 20을 대입하면 z가 나와요. 그죠? 그래서 그때 z는 3이 나오죠? 그 3을 대입하면 y가 나오죠? y는 4가 나옵니다. 자, z에다가 3을 넣었을 때 x는 5가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이와 같은 답을 구할 수가 있어요. 5월 또는 자, 마찬가지 얘의 경우도 자, 20을 대입하면 그죠? 빼기 60이니까 다 마이너스겠네요. 그죠? 그래서 z는 빼기 3. 빼기 3을 대입하면 y도 빼기 4. 얘를 또 대입하면
x도 마이너스 5 이렇게 해서 자, 두 번째 답은 모두가 마이너스인 답이 있어. 자, 이렇게 해서 답 두 가지라는 거. 자,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푼다는 방법을 꼭 암기하시면 좋겠습니다. 수학은요, 암기 과목이에요. 기본적인 내용들, 그지? 그 다음에 창의력이 나오는 거니까 기본 내용들은 꼭 외우고 들어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이제 행운의 숫자 13-7번으로 가실게요. 슉. 자, 13-7번. 자, 이 문제 다시 한번 잘 볼까요? 자, 이 문제는 뭐냐면 XY 해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 해가 여기 있는 해하고 이 해가 어때? 똑같다는 얘기야. 공통되는 해란 얘기죠. 자, 그러면 어차피 이걸 풀어서 같게 하는 것도 맞고, 그죠? 그 다음에 그렇게 맞지만 같은 XY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두 식을 가지고 풀어서 나온 XY도 일치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이게 문자가 들어있잖아, 그지? 얘는 풀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식을 택해봐야겠죠? 어디 있으니까? 아래에 있는 식이 XY, 그죠? 문자가 없이 XY만 나와 있으니까 이 밑에 있는 식을 가지고 푸는 게 더 좋다 이거야, 그죠? 우린 그래서 밑에 있는 식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자. 자, 그러면 여기 XY식하고 어때? XY식을 뽑아와서 이 두 식을 가지고 연립해서 XY를 구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x 플러스 y는 3이다.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y제곱 얼마다? 5다. 이렇게 있어. 그지? 자, 그런데 이거 머리 좋은 친구는 딱 알 수 있어. 그지? 2, 1. 그죠? 맞지? 5. 1, 2 해도 맞죠? 맞아. 사실 뭐 딱 눈에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풀 수는 없으니까 식을 대입해서 풀어봐야겠지. 자, y는 얼마? 3-x. 이 y 값을 넣어서 식을 세워볼게요. 자, x제곱 플러스 3-x 제곱 이꼴 5다 이거야. 자, 이제 전개를 해볼게요. 자, 전개했더니 2x의 제곱, 그죠? x제곱 더하기 2x제곱. 그 다음에 또 마이너스 6x, 그 다음에 3, 3은 9 이꼴 5가 되겠네. 자, 여기에서 2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4 이꼴 제로가 되는데, 자, 2로 약분했으니까 이와 같은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지고요. 여기에서 x값이 나온다. 자, x값을 이제 구해봤어. 그랬더니 얼마가 나오냐면 2 또는 이렇게 1이 나오겠지? 오케이. 자, 그러면 x값 2가 나왔을 때 그때 y는 얼마일까요? 여기 대입하면 알 수 있죠? 넣었을 때 y값을 구해보면 그 y값은 1이고 마찬가지. x가 1일 때는 y값이 얼마다? 이렇게 2가 된다 이거야. 자, 그러면 이 xy 구했으니까 이제 a, b 구할 차례야. 이 xy 값을 자 1번 대입하고 2번 대입해서 그때마다 a, b를 구하면 되는 거야. 자, 근데 그 a, b는 뭘 만족해? 반드시 정수돼야 되겠죠. 그래서 자 대입해서 알아볼게요. 첫 번째 1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자, x값 2 대입하고 y값 1 대입해서 알아볼게요. 자, 여기다가도 대입하고 둘 다 대입해 봐야겠지? 자, 넣었어. x값 2 대입하니까 2a 플러스 2는 1이다 이렇게 나오네요. 자, 여기에서 a값 구해보면 마이너스 2분의 1이기 때문에 이거 정수 아니란 말이야. 이건 답이 안 되겠죠. 얘는 버리세요. 답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볼까? 자, x에다 얼마 대입하냐면 1 대입하고 y값에 2를 딱 넣어볼게요. 어디? 마찬가지 여기와 여기다가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복잡하진 않죠? 그죠? x값 1 넣었더니 얼마? a. 그 다음에 2 넣었어. 이게 4가 되겠니? 오케이. 여기에서 a 값은 빼기 3이네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대입을 해야겠죠. 자, 1 넣었어요. 1 플러스 그 다음에 2b는 a 값 빼기 3이다. 그러면 2b는 넘어갔을 때 빼기 4가 되는데 이때 b 값이 마이너스 2니까 이 둘을 곱해주면 a, b 값을 구할 수 있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a, b 값이 6이다. 가볍게 답을 구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문제 풀이 시험 잘 나오니까 이런 것들은 꼭 연습해 보시고요. 이런 것들 왜 이렇게 나오는지 원리를 줄 알고 있으면 어렵지 않고 한번 배워두면 영원히 가는 풀이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AB가 얼마? 6이니까 몇 번? 5번 되겠어. 네, 다시 이제 새로운 또 마음으로 13-8번으로 넘어갈까요? 네, 가시죠. 자, 13-8번. 자, 이 문제는요. 자, 1차식과 2차식을 연립해야 되는데
1차 어때? 2차에다가 늘 대입하는 거야. 자, 차수가 다른 식 나왔죠? 얘는 1차식이고요. 얘 몇 차식? 2차식 나오는데 차수가 다른 식 나올 때는 풀이 방법이 1차를 2차에 대입해서 한 개의 문자로 나타내주면 되는데 어떤 문자가 편하죠? 그렇죠. x가 편하니까 x에 관한 식으로 해서 풀란 얘기야. 자, 그런데 어떤 해가 되겠어? 오직 한 쌍의 해가 되겠죠. 자, 뭐가 떠오릅니까? 판별식 어때? 딱 떠올라야 되겠죠? 한 쌍의 해라는 건 판별식, 그죠? 중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판별식이 0되는 해를 가질 때 그때 a 값을 물어봤어요. 사실 요건 이제 고동수 하가면은 이제 얘는 직선이고 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접하는 관계, 그지?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뭐가 같다? 반지는 것 같다. 이 방법으로도 풀 수가 있지만 지금 여기 파트에서는 앞에 있는 과정이다 보니 이런 도형 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풀이 방법은 1차를 2차에 대입해서 판별식을 푸는 걸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소수령 풀 때도 이렇게 풀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대입해서 이 방법, 왜냐면 진도가 아직 안 나갔기 때문에 선행 과정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대입해서 푸는 걸 권장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2학년, 3학년 됐을 때는 이렇게 풀어도 관계없어요. 왜? 이게 더 쉬워서, 그죠? 하지만 지금은 대입해서 풀어야겠지? 오케이. 자, 그럼 어떻게 한다? 1차식을 2차에 대입해 볼게요. 자, 그러면 대입해 봤어요. 자, 그럼 식을 한 개로 표현하기 위해서 한 문자로 표현해 볼까? 자,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a가 되겠고, 자, x요 플러스 y에다가 얘를 넣어야 되겠지? 이렇게 식을 넣어서 제곱을 하고요. 3이다. 이렇게 하는 거야. 이제 이거를 전개해주면 2차식 나오니까 그 2차식 가지고 정리해 볼게요. 자, x제곱인데 두 번 더해서 2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x 이렇게요. 그다음 플러스 a의 제곱 빼기 3이 꼴 제로다. 이렇게 2차 방정식, 그지? 뭘 가져? 중근 가져. 판별식 제로. 자, 꼭 랩처럼 나오네요. 하여튼 이렇게 4분의 d 절반을 제곱하면 a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ac 2 곱하기 a제곱 빼기 3 이꼴 제로가 되겠지? 자, 요 식에서 a 값만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 보니까요. 마이너스 a제곱이죠? 그 다음에 플러스 6이 나오고요. 이꼴 제로가 됩니다. 자, 여기에서 a제곱 6이 나올 테니까 a 값은 플러스 루트 6 또는 빼기 루트 6이다. 그런데요. 양수값만 찾고 있어요. 네, 그래서 a 값은 플러스 루트 6 이렇게 된다. 자, 몇 번 더? 3번에 이렇게 답이 있네요. 자, 충분히 이해하셨죠? 자, 좋아요. 다음 페이지 13-9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3-9번 문제. 자, 풀어볼까요? 선생님도 어렸을 때 속도 문제 나오면 너무 싫었어요. 어려우니까. 쉬운 건 쉬운데 어렵게 나오면 또 어렵잖아요. 우리 그래서 공식을 알아도 좀 부담스러운 문제였어. 나 어떻게 했냐면, 그래서 속도 문제를 그때 어렸을 때 다 잘라서 모았어요. 모아갖고 그거 계속 풀었어, 진짜. 느낌 나올 때까지. 수학 공부라는 게 그런 것 같아. 어떤 부분이 약하면 그 파트를 정말 모아서 계속 열심히 그 파트만 집중적으로 파면 그 파트를 해결할 수가 있는데, 한두 문제 만나고 이제 또 다음에 미루고 안 보다 보면 계속 끊임없는 나한테 숙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파트를 여러분들이 해결하고 싶다면 그 파트를 정말 이기는 거죠. 누가 이기나 보자 이거지. 시험 볼 때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평소에 공부하실 때, 이렇게 시간 많을 때, 방학 때 다 이렇게 모아서 그 파트를 정말 계속 될 때까지 하는 거야. 그러다 보면 자기만의 어떤 노하우가 생기고 스킬이 생겨요. 그 생길 때까지 그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이렇게 좀 부담되는 것들은 미리미리 집중력 연습해서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문제 같이 풀어볼게요, 선생님이. 자, 이게 무슨 얘기냐? A라는 사람이 일요일 아침마다 일정한 거리를 산책한다. 이게 중요한 말이죠. 일정한 거리. 거리가 안 변합니다. 그러니까 산책로가 이렇게 있다는 얘기인데 이 거리가 안 변한다는 거지. 우리 거리를 S를 할게요. 자, 스트리트가 아니라 세그먼트라 하는 거야, 원래. 세그먼트. 하여튼 거리 S가 있는데, 자, 평상시보다 2km 빠르게 걸으면, 그래서 평상시보다 2km 좀 빠르게 속도를 증가시켜서 빠르게 걸으면, 자, 평상시 걸리는 시간의 반보다, 그러니까 시간이 줄었어요. 그죠? 평상시 걸리는 시간의 절반보다 15분이 더 걸린 거야. 그러니까 더 걸린 게 아니고 시간은 절반 됐고 약간 더 추가된 거지. 그러니까 시간이 절반 됐으니까 단축된 거예요. 자,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1km 때 느리게 걸으면 평상시보다 어때? 더 걸려. 30분이. 그런 것들을 어때? 식을 세워서 이 산책로 거리 S를 물어봤는데, 자, 이제 어떻게 식 세우냐면 선생님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자,
야, 이거 평상시 보겠습니다. 평상시, 그죠? 이렇게 쓰는 게 좋아. 그림 그려. 그림 제일 좋아. 속도 문제는. 평상시에는 속력이 뭐 안 나왔으니까 이렇게 V를 할게요. 영어로 velocity죠. 그 다음에 시간, 그죠? 시간은 time, t. 이렇게 해서 언제 구할 건데, 자, 우리 거속시를 하는 거 아시죠? 네, 거리는 속력 곱하기 뭐다? 속력 곱하기 시간이야. 요 공식을 반드시 외워주시고요. 자, 이걸 이용해서 문제 풀어볼게. 평상시에는 이 간 거리 얼마냐면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다. 이렇게 해서 거리를 구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런데 어떤 변화를 줬죠? 자, 1번 첫 번째. 평상시보다 2km 빠르다. 그러니까 이제 평상시보다 어때? 2km 빨라요. 그죠? 그럴 때 걸리는 시간, 그죠? 그때 걸리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 평상시 걸리는 시간, t죠. 그 시간의 절반, 그러니까 2분의 1 t가 되는 거야. 그죠? 그리고 뭘 봐야 되냐면 단위를 봐, 단위. 단위가 c죠? 그죠? 그래서 이건 15분이란 거를 c로 바꾸셔야 돼. 여기 있는 걸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15분은 몇 시간이야? 60분이 1시간이니까 15분은 60분의 4분의 1배죠. 그래서 얘는 4분의 1시간이야. 4분의 1시간. 그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평상시 걸리는 시간의 절반보다 4분의 1시간이 더 걸린 것이다 이겁니다. 자, 근데 어쨌든 간에 거리는 똑같잖아요. 그죠? 도착을 했으니까 이 속력 가면은 이걸로 간다. 시간이. 그래서 이때 거리 S도 변화 없어요. 거리는 변화 없어요. 일정합니다. 자, 근데 얘네만 달라질 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갔더니 시간이 단축됐다 이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이렇게 됐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어떻게 변화 줬어요? 자, 이제 1km 어때? 느리게. 그러니까 속력을 천천히 간 거야. 그래서 속력 어때? 1 빼야 되겠죠? 1km 느리게 걸었으니까. 그때 걸리는 시간, 오케이. 자, 평상시보다 30분이라는 시간이 몇 시간이에요? 요거는 바로 2분의 1 시간이죠. 그래서 평상시보다 2분의 1 시간이 더 걸린 거죠. 어쨌든 같은 거리를 이렇게 갔다는 얘기입니다. 우린 그래서 같은 거리를 이렇게 속력으로 왔을 때 여기 이렇게 시간이 걸렸다. 이렇게 된다 이거죠. 어쨌든 S는 다 일치하기 때문에 이 둘을 같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바로 얘와 얘를 같다고 했을 때 여기에서 뭔가 관계식이 나올 것 같아. 거기서 식을 구해볼게요. 자, 전개해 보겠습니다. 자, 2분의 1 어때요? VT. 그죠? 곱했더니 플러스 4분의 1 V. 자, 곱했더니 T다. 그 다음에 곱했더니 플러스 2분의 1 이꼴. 자, 곱했더니 VT. 곱했더니 플러스 2분의 1 V. 마이너스 곱하면 T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이렇게 됐어요. 자, 이제 요 식만 정리하면 되는데 자, 어떻게 어떤 것들 없앨 수 있는지 확인해 보자. 일단 다 불편하니까 4를 곱해버릴게, 선생님이. 자, 4를 딱 곱했어요. 그러면 2VT. 그죠? 그 다음에 4 곱해서 바로 V. 그리고 4T. 자, 플러스 2가 되겠고. 그 다음에 4 곱해서 4VT. 그 다음에 4 곱하니까 플러스 2V. 그리고 빼기 4T 마이너스 2다. 이렇게. 그러면 이걸 전부 다 이쪽으로 데리고 와서 정리를 할게요. 자, 2VT. 그 다음에 넘어갔을 때 바로 V. 그죠? 넘어가니까 빼기 8T. 넘어가면 빼기 4 이꼴 제로다. 이렇게 나오네요. 여기에서 가만 보니까 V 이렇게 묶어주면 2T 플러스 1 되겠죠? 네. 마이너스 얘도 4로 묶을 경우에 2T 플러스 1입니다. 이렇게 제로가 되네요. 자, 아시겠지만 시간이라는 건 늘 양수예요. 그죠? 시간은 일방통행이죠. 쭉 가는 거죠. 시간 음수면 타임머신이야. 과거 돌아가기 때문에. 시간 어때? 0보다 큽니다. 참고로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어때? 양수기 때문에 0 되지 않으니까 약분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속력이 4라는 게 딱 튀어나온다 이거지. 자, 이제 우리 뭐 할 차례야? 속력 4를 대입해서 이제는 그죠? 뭐 t를 또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야 거리 구할 수 있다. 그럼 거리 구한다는 것은 4가 나왔으니까 이제 t만 구하면 게임 끝이거든요. 자, 그래서 어디 대입할까 생각해보자. 여기다가 4를 대입하면 또 갔다가 나오니까 불편하니까 하나씩 더 만들게. 자, S에다가 VT를 대입할게요. 자, 그리고 V 플러스 2. 뭐 식은 이미 다 나왔으니까 아무 데나 대입하면 되거든.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이제 V 값을 4를 넣어서 T를 구해볼게요. 자, 그러면
자, 이제 어떻게 대입해서 V4를 대입해서 구해보자. 대입하겠습니다. 자, 4t, 그죠? V에다가 4 대입했어. 그럼 6 되겠지? 그 다음에 2분의 1t 플러스 4분의 1이다. 이건 뭐 정리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4t 이퀄 3t 플러스 2분의 3 넘어가면 t 값은 2분의 3이다. 연립방정식이 활용 문제인데 연립방정식이니까 막 대입하면 돼요. 나온 값들. 그래서 이거 t 2분의 3을 이제 거리 s 대입하면 끝이죠. 자, 거리라는 것은 자, 속력 4일 때, 그죠? 속력 4일 때 시간이 2분의 3이기 때문에 얘를 구해주면은 6이 나온다. V랑 T만 구하면 거리 나오게 되는데 여기 변화가 되는 값들 뭐 거리 똑같아요. 여기 대입해도 거리 나옵니다. 상관없지만 쉬운 거 택하면 어때? 얘가 쉬워 보이잖아. 그래서 VT 대입했을 때 거리 나온다. 일단은 중요한 거는 이거 먼저 외워줘야 돼. 그죠? 거숙시. 반드시 외워주고 뭘 그린다? 속력 문제는 반드시 그림을 그리세요. 그림을 그려서 어떤 상황인지를 이 문제를 간략하게 이런 문장을 써주라는 거야. 그러면 이 문장 썼을 때, 그죠? 여기다가 식을 만들어주고 또 이렇게 문장 썼을 때 간단하게 요약한 다음에 그것들을 이렇게 식으로 나타내 주시고요. 그죠? 이런 식으로. 자, 또 마찬가지, 또 어떻게? 마찬가지. 두 번째도 어떤 조건을 답해줬을 때도 마찬가지 이렇게 형태로 하면 되겠어.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풀 건지 잘 보면 되는 거지. 아, 그러면은 둘을 갖다 했을 때 뭐 V 구할 수 있고, 그죠? T도 나온단 말이야. 연립이니까 이제 막 풀면 되는 거죠. 알 수 있죠? 이런 문제 활용 나왔다 해서 떨지 마시고 그런 것들 좀 모아서 정리하셔갖고 공부하신다면 속력 문제에 대해서는 극복하시는 겁니다. 극복하는 길은 집중적으로 파는 것밖에 없어요. 파고 또 파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좋아요. 다음 문제 13-10번으로 보실까요? 네, 그러시죠. 자, 13-10번 이런 도형 문제는 우리가 어때? 기호를 써서 문제 풀어야 되는데 9장의 똑같은 카드가 세로로 5장 있고 가로로 이렇게 4장이 붙어서 어떤 직사각형 모양을 만든 퍼즐 모습이야. 그죠? 퍼즐. 자, 그러면 이런 문제 풀 방법은 이런 한 장을 딱 뽑아왔을 때 이런 길이를 x, y라고 놓고 문제를 풀어주면 우리가 식 세울 때 좀 편합니다. 이런 것들은. 자, 그래서 여기 식 세워볼게요. 자, x 몇 개냐면 x가 하나, 5개죠. 네, 그래서 여기는 5x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는 y가 되는데 요 길이는 x야. 그죠? 이게 세로고 가로 딱 누워있으니까 이 x가 일로 오겠죠? 이렇게 해서 직사각형 모양이 만들어졌다 이거야. 자, 문제에서 힌트 준 게 뭔지 확인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 5x하고 또 뭐 있냐? 지금 넓이가 720이라는 거 했으니까 9장의 합이 어때? 720인 거지? 그러면 그걸 사용할 수도 있지만 이 문제는 뭔가 왜 세로인데 가로 놓았을까? 그런 것도 알아봐야 돼. 자, 왜냐면 이 길이가 y 맞니? 그죠? y인데 몇 개가 있냐면 이렇게 4y다. 이런 것들이 그림 속에 숨어 있어요. 여러분들 이 그림 속에 숨어 있는 그런 식들을 찾아내는 게 실력입니다. 자, 그러면 자, 이건 직사각형은 이쪽 길이와 이 길이 어때? 같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5x는 4y라는 거를 이 그림을 통해서 딱 얻어내야 돼. 내가 알고 싶은 건 두 문자이기 때문에 식이 2개 어떻게든 만드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게 몇 개가 있다? 9개가 있죠. 그러니까 자, 이 넓이가 얼마입니까? xy인데 그 xy란 넓이가 9개를 다 합치면 뭐가 되겠어? 그죠? 전체 넓이 720이다. 이렇게 풀면 되겠죠? 됐어 이제. 우린 그래서 요 2개의 식을 찾았으니까 여기에서 연립해서 xy 값 구하면 된다. 자, 9로 약분했더니 xy 얼마야? 80이 나오겠지? 여기에서 이제 y를 정리를 해보면 4분의 5의 x가 된다 이거지. y에다가 대입할 수 있겠죠? 자, x 곱하기 4분의 5x가 이렇게 80이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약분해서 얼마? 여기는 16이 되겠고 x의 제곱이 곱했더니 64야. 그죠? 그럼 88, 64이기 때문에 x 얼마다? 8이다. 됐죠? 자, 8을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그 다음 y값이 나오겠네요. 8 약분했을 때 y값은 10이다. 이렇게 해서 xy 값을 가볍게 풀었는데 문제는 뭘 구하는지 보셔야겠어요. 자, 뭘 물어봤어? 그래, 둘레란 말이야. 둘레가 뭐야? 이걸 다 둘러주는 거지. 둘레길. 자, x 플러스 y니까 한마디로 이거랑 얘랑 다 더하란 뜻입니다. 그러면 5x 플러스 4y죠? 자, 둘레 써볼게 이렇게. 자, 둘레라고 하는 것은
5x 플러스 4y 플러스. 그 다음에 얘도 양쪽에 두 개씩 있으니까 자, 2배의 x 플러스 y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되겠지. 자, 2x에다가 1 더하면 7x가 되고요. 그 다음에 2y 더해주면 6y가 된다. 자, x 값이 8 나왔으니까 8, 7에 56. 10을 대입하면 60. 그래서 정답 116이다. 어디 있을까요? 3번 답이 있네. 이렇게 이와 같이 구하면 되겠죠. 자, 우리는 어쨌든 간에 이와 같은 식만 세우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한 장을 뽑아왔을 때 거기에서 XY라고 문자를 써주면 그 문자를 이 그림에다가 이렇게 나타낼 줄 아셔야 식을 두 개를 만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 그림은 그림 속에서 찾아줘야 돼. 그러면 이거 만들었을 때 이 두 식 가지고 연립해서 XY 구하는 방법이에요. 이런 유사한 문제는 또 많이 풀어봐야 되는데 많지는 않아요 사실. 그지? 이거 한 문제 가지고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13-11번으로 가실게요. 가시죠. 자, 13-11번. 자, 이 문제는 중학교 문제 같지 않아요? 그죠? 우리 중학교 때는 되게 싫었지. 자릿수에 관한 문제는 표현을 잘 알아야 되는데 그 표현법을 무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자, 내 선생님이 요거 쏠 테니까 이제 외우시길 바라고요. 한 번쯤은 알면 좋죠. 뭐 아시겠지만, 그지? 두 자릿수 어떻게 표현합니까? 두 자릿수. 두 자릿수라는 것은 10x 플러스 y다 이렇게 표현하죠. 또 어떻게 세 자릿수 표현해 볼까요? 당연히 100x 플러스 10y 플러스 z 이렇게 한단 말이죠. 어떤 자릿수의 표현 방법은 식으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각 자릿수라고 하는 거하고 그죠? 자릿수하고 다른데 자, 그 숫자 그죠? 이런 말들 선생님이 설명할 때 잘 따라오세요. 자, 각 자릿수가 뭐냐면 바로 여기 x랑 y 이런 걸 말합니다. 요게 바로 각자리수예요. 요 두 개가 바로 각자리수입니다. 아시겠죠? 이 문제는 각자리수의 제곱의 합이 그 숫자보다 11이 크고 각자리수를 곱한 것의 2배가 그 수보다 5가 작은 두 자릿수입니다. 지금 두 자릿수. 바로 얘를 찾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이 문장부터 써볼게요, 선생님이. 이거 수학적인 문법으로 다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각자리수 제곱이 뭐야? 각자리수 제곱의 합이죠. 그죠? 자, 각자리수 맞죠? 그 제곱의 합이, 합이, 이거 뭐야? 주격조사 뭐야? 바로 는이죠, 는. 그죠? 자, 그 수가 바로 누구냐? 그 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얘를 말하는 게 바로 그 수죠. 바로 두 자릿수. 그죠? 그 수. 그럼 그 수가 누구냐면 10x 플러스 y를 말합니다. 그죠? 그 숫자보다 어때? 11이 크다. 11이 크다는 것은 더하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 값은 그 수보다 10이 더 크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여기까지 식을 세우라는 얘기야. 알 수 있죠? 자, 두 번째는 또 뭐야? 각자리수를 곱한 것. 그죠? 각자리수 곱한 것. 누굽니까? xy죠? 그거를 몇 배? 2배의 가가 또 마찬가지 는다는 가. 그죠? 그 수가 누구야? 이 수가 이거. 그죠? 누구? 10x 플러스 y죠? 두 자릿수. 보다 5가 작대요. 5가 작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랬을 때 그 두 자릿수 바로 누구? 얘를 찾고 있다. 그죠? 두 자릿수 얘를 찾고 있는 거지. 이해할 수 있겠죠? 저와 같이 식만 세면 되게 쉬운데 그게 어려서 그런데 이런 문장을 배웠으니까 잊어먹지 말고 외우시기 바랍니다. 수학은요 거의 절반 이상이 암기 과목이야. 암기가 됐을 때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이게 다 아이템들이야. 아이템. 그죠? 전부 다 이템이니까 반드시 외워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xy 구할 건데 xy 구해줘야 구할 수 있겠죠. 딱 보세요. 뭐가 보입니까? 같은 게 보이죠. 연립하는데 이런 것들 어때? 2차, 1차 이게 연립하는 방법인데 같은 식 딱 보일 때는 없애는 게 기본이야. 그죠? 이렇게 없애버리세요. 자, 뺐더니 어때? 어떤 식 만들어지겠어? 뺐어. 그지? x제곱 플러스 y제곱 빼기 2xy다. 이렇게 만들어져요. 자, 뺐더니 이게 얼마야? 16이죠. 자, 이거 어때? 많이 보던 식입니다. 이게 뭐냐면 x-y의 완전 제곱식이에요. 16은 4의 제곱이잖아. 그럼 이 제곱근에서 그죠? 우리가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죠. x 빼기 y가 4일 때 또는 x 빼기 y가 빼기 4일 때 이걸 만족하는 두 자리 자연수 물어보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배워볼게.
우리 그러면 요거 1번식이고 얘가 2번식이니까 1번식과 2번식 둘 중에 편한 곳 어디? 컨비니언스 편한데 어디입니까? 여기 있죠. 여기다 대입해서 구하면 되겠지? 자, 문자는 한 개로 통일하기 위해서 뭐가 좋을까요? 10x 돼 있으니까 y가 편하겠죠, 그죠? x 빼기 y는 x 빼기 4는 그죠? 여기에서 이거를 y라고 두고 여기 y에다가 대입을 할게요. 자, 2배 자 x y 자리에다가 x 빼기 4를 대입하시고요. 그 다음에 10x 플러스 y 자리에다가 x 빼기 4를 대입하고 빼기 5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이 정도로 할 수 있어 우리가. 자, 전개해봤어. 2x제곱 마이너스 8x 얘는 11x 마이너스 9. 자, 그러면 2x제곱 빼기 19x 플러스 9가 되겠니? 오케이. 자, 인수분해가 좀 어렵죠. 이거 쉽지 않아. 하지만 여러분들 선생님보다 훨씬 IQ 높으니까 잘하실 것 같아요. 자, 2, 1, 9, 2, 18. 6 나왔어. 미안합니다. 자, 하여튼, 자, 어때? XX. 그래서, 18이 없는데, 이게? 9는 9인데요? 미안합니다. 이거 18, 그죠? 그래서, 했더니, X 얼마 나오니? 0 되는 값을 써보면, X는 2분의 1, 그죠? 여기에서, X는 9다 이거지. 근데 X는 자릿수기 때문에 정수예요. 자연수예요, 자연수. 그죠? 자연수기 때문에, 이거 안 됩니다. 그죠? 이해가 되겠죠? 그러면, X가 9기 때문에 9를 대입하면, 그때 y값은 9 대입하면 5가 되겠지? 우리는 물어본 거는 두 자리 자연수 물어봤으니까 그죠? 어때? 10 곱하기 x 플러스 y 물어본 거잖아요. 그래서 9랑 5를 대입해서 찾는 숫자가 바로 95다. 이렇게 하나 구하셨어요. 자, 1번을 통해서 선생님이 1번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 구해봤고요. 자, 이제 2번을 통해서 또 알아볼게요. 자, 2번은 자, 이것도 마찬가지 둘 자리 바꿔보면 x 플러스 4가 바로 y가 되죠. 그럼 마찬가지 이 y를 두 번째 식에 또 대입해서 풀면 돼. 그래서 2배 x 여기 y 들어갈 자리 그죠? 그 포지션에 x 플러스 4를 인서트 하시고 갑자기 영어 왜 나왔지? 하여튼 10x 플러스 y인데 x 플러스 4가 되고요. 빼기 5가 되겠지? 그러면 자 2x 제곱 더하기 8x 넘어가면 빼기 11x 플러스 1은 이렇게 제로가 돼요. 자, 2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 이꼴 제로. 2하고 1, 1 빼기. 자, x. 그래서 0 되는 값을 구해보면 얼마? 얘는 2분의 1, 얘는 1. 자, x는 자연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얘는 버리고 얘를 선택해야겠어. 자, x가 1일 때 1 넣었더니 y는 5가 나오더라. 얘 가지고 만드는 두 자릿수는 1, 5 대입하니까 15가 되겠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두 자릿수 이렇게 두 개가 나옵니다. 얘 또는 이렇게 해서 두 개가 나와요. 뭐 이 정도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말들을 수학적인 식으로 옮기려면 뭐가 필요하다? 수학 문법이 필요해요. 그죠? 이런 게 다 기초 기본 되는 거야. 다 베이스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수학 문법을 아셔야 됩니다. 이런 문장들을 옮기는 게 수학 문법이에요. 이런 건 어떻게 하냐고요? 자꾸 하셔야 돼요. 하고 익히고 또 하고 익히고 계속 익히는 겁니다. 계속. 언제까지? 여러분이 대학 가시는 그날까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학이 어려운 거예요. 수학을 좀 한 번에 끝나면 좋겠는데 한 번에 되지 않기 때문에 수학이 좀 유리한 과목이야. 여러분들 이 수학 과목을 계속 반복해서 이런 내용들 익혀둔 사람은 어때? 수학 잘한다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도 수학 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13-12번으로 또 가셔야겠어요. 가시죠. 자, 13-12번. 자, 이 문제는 공통근에 관한 문제예요. 자, 공통근 선생님이 설명하고 들어갈까요? 자, 공통근에 관한 문제는 공통근을 알파로 놓고 푸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냥 알파라고 하시는 게 편하기 때문에. 자, 우리 x랑 알파 거의 잘 쓰이거든요. 쓰이는 값을 쓴 거야. 자, 그 공통근 대입하고 풀이 방법 두 가지인 거 아시죠? 자, 어떤 거? 바로 최고차항을 소거할 거냐? 그죠? 최고차항을 소거할 거냐? 아니면 상수항을 소거할 거냐? 그죠? 상수항을 소거할 거냐? 어떤 거 할 건지 문제를 보고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내가 최고차항 소거 싶다 하겠고, 그 다음에 상수항 소거 싶다. 주로 항들을 많이 없애는 걸 선택하셔야 돼요. 뺐을 때 많이 사라지는 것들, 많이 없애는 것들 그 방법을 택해서 푸는 게 보기 좋은 방법이고 일반적인 풀이 방법이야.
그래서 이 문제 풀이 방법은 공통근 나왔기 때문에 알파라 놓고 그 다음에 10보다 작은 자연수 A, B의 값과 공통근 함께 구하는 문제가 되겠죠. 어쨌든 간에 알파라 놓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공통근 알파를 대입할게요. 자, 공통근을 우리가 알파라고 놓고 문제를 풀어보자. 그러면은 3알파의 제곱, 그 다음에 빼기 A 알파 플러스 5B 이꼴은 제로가 되겠죠. 자, 알파를 또 대입을 하면 자, 알파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A 알파, 그 다음에 마이너스 9B 이꼴은 제로다. 자, 물론 이 가운데에는 그죠? 아까 얘기했죠. 최고차항, 상수항 둘 중에 하나인지 가운데 거는 없었단 말이야. 이게 갑자기 보여서 없애시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우리는 이거냐 이거냐예요. 그죠? 뭐가 쉬워요? 딱 봐도 얘도 쉬워 보이죠? 우리 그래서 여기다가 3배를 해서 빼겠습니다. 자꾸 3배가 많이 나오지? 그죠? 그때가 오죠? 여러분들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어때? 3알파의 제곱 빼기 A알파 플러스 5B 이꼴은 제로. 그 다음에 3의 알파의 제곱 플러스 3 3배 하니까 3A의 알파 빼기 27 B 이꼴 제로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얘네끼리 이렇게 빼겠다 이거야. 자, 뺐더니 마이너스 4A 알파가 되고 자, 플러스 32B 꼴은 제로가 되겠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풀 거냐 이거야. 그러면은 정리해야 되는데 자, A 알파 넘기면 32B죠. 그래서 자, 32B인데 이 4로 약분할 수 있어. 그죠? 이렇게 해서 얼마? 8. 자,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 물론 A 알파가 있어서 거기다가 8B를 대입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면 문자가 많이 안 사라지기 때문에 문자를 많이 사라지게 하는 방법을 써야 돼. 그래서 어떻게 A는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알파분의 B, 그죠? 알파분의 8B 이렇게 해서 가급적 한 개의 문자에다가 대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A 값에다가 대입을 해볼게요. 자, 알파의 제곱이죠. 그 다음에 A 값에다가 이거를 대입을 하면 얼마가 돼? 이거는 A가 대입할 곳이 한 군데밖에 없네요. 안 돼. 대입할 곳이 많아야 돼. 그래서 얘보다는 자리 바꿔서 그죠? 어때? 알파는 그죠? A분의 8B 이렇게 되겠어. 그 이유가 A랑 8B에 관한 어떤 자연수라는 힌트가 있기 때문에 이 A, B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아요. 그죠? 자연수가 숫자 제한되어 있으니까 찾기 쉽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대입하세요. 이거 안 됩니다. 우리 이 알파를 대입하면 A랑 B만 나오기 때문에 문제 풀기 딱 보이는 답이 있어요. 그걸 대입해서 찾을게요. 그래서 알파 값에다가 요 식을 대입할게. 자, 그러면 이거 제곱을 하니까 어떻게? A제곱 64의 B제곱이죠. 그 다음에 플러스 자 A 곱하기 A분의 8B 그리고 마이너스 9B 이꼴은 제로다. 여기에서 얘 둘은 약분이 되고요. 자, 이 정리를 해보면 A제곱은 64 B제곱인데 8B랑 9B가 약분돼서 넘어가주면 B가 되겠죠. B는 또 하나 이렇게 사라지겠네. 그래서 요로 살짝 곱했더니 64B 한 개 남았고요. 한 개 남았고 곱해서 A제곱이 됐다. 자, 식은 물론 하나밖에 없어. 그죠? 사실 묻는 건 2개야. 못 구할 것 같지만 자연수라는 어떤 숫자의 제한 때문에 구하기 쉬운 거예요. 자, 10보다 어때? 작아야 됩니다. 누가? A, B가. 그럼 아시겠지만 얘는 제곱수니까 B에다가 1부터 자연스럽게 대입하는 거야. 자연스럽게 대입한다. 자연수예요. 자연스럽게 수를 대입한다. 얼마? 1부터. 알겠습니까? 1부터 딱 대입하면 되겠죠? 자, B 값이 1일 때 64니까 88, 64. 더 이상은 답이 없을 것 같아. 왜냐하면 2가 들어오면 알겠지만 128 이미 10 넘어가 버리죠? 안 돼. 그제? 제곱도 안 되지만 하여튼 10을 넘기면 안 되거든. 10보다 작은 거에 찾기 때문에 딱 이렇게 눈에 보인다는 얘기죠. 이런 거를 부정방정식 풀이라고 합니다. 대입을 찾는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대입해서 이렇게 A랑 B를 구했다. 그리고 공통근. 그때 알파가 바로 공통근이죠. 그때 알파는 자 A 값에다가 8 대입을 하고 1 대입하면 8 돼서 이게 바로 공통근 되겠다 이거지. 우린 그래서 정답을 말씀해 보면 여기 있네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우리가 값들을 표시하면은 공통분 1, 그 다음에 A는 8, B는 1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네. 자, 이제 다음 문제
13-13번으로 또 힘차게 가보겠습니다. 자, 갈게요. 자, 13-13번. 자, 이 문제는 다항식 파트부터 다 아주 종합적으로 물어보기 때문에 또 앞에 있는 문제 기억도 할 겸 참 좋은 문제입니다. 문제들이 그 앞에 내용을 끄집어온다는 거는 그 앞에 내용까지 복습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아주 좋은 문제야. 이런 문제가 참 좋다. 선생님 이렇게 말하고 싶네요. 첫 번째는 자 A 더하기 B 더하기 C 값을 물어봤고 그 다음에 얘를 물어봤고 얘를 물어봤는데 왜 이렇게 물어봤을까? 이런 거 어때? 서술형 잘 나오겠죠? 일단 아까 얘기했지만 공통근 풀이 방법 배웠어. 어떻게 배웠지? 공통근을 이렇게 항상 알파로 놓고 풀자. 기억나시죠? 그 알파 값 대입해서 식을 쭉 쌓아볼게요. 연립방정식이니까. 그래서 알파를 대입을 하면 어때? A 알파의 제곱 플러스 B 알파 C 이꼴 제로. 대입했더니 B 알파의 제곱 더하기 C 알파 플러스 A 이꼴 제로다. 얘도 마찬가지 알파를 대입하게 되면 C 알파의 제곱 플러스 A 알파 플러스 B가 되겠죠. 자, 아까 얘기했지만 식이 둘밖에 없을 때는 상수항, 최고차항 없애는 걸 배웠잖아요. 이건 식이 3개란 말이야. 그러면 그 풀이 방법이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는 어때? 독특한 문제고 이건 특이한 문제니까 이런 특이한 문제는 암기를 하는 게 도움됩니다. 이런 문제 있구나. 특이한데 학교 선생님이 내실 것 같은데 그런 어떤 느낌 가지면서 이런 것들은 정말 이렇게 모아서 외우시기 바랍니다. 참 좋은 문제죠. 선생님이 이 특이한 문제 잘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다 더해보세요. 그죠? 이게 다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이거 쭈루루 더하고 다 더하면은 A, B, C, 그죠? A, B, C 또 A, B, C 합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게 어떻게 특별한 풀이 방법 보일 때는 그 방법을 써야 됩니다. 무조건. 자, 어때요? 이건 이렇게 더해줘야겠죠? 왜 이렇게 하냐? 그건 당연히 이게 보이기 때문에 하는 거야. 보일 때는 보이는 대로 풀어줘야 돼. 해결책 보이니까. 자, 다 더해봤어. 어때? A 더하기 B 더하기 C 알파 제곱이 되고 마찬가지에도 다 더해보자. 얼마?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알파가 되겠죠? 네. 얘도 마찬가지 다 더해볼게요.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꼴 제로가 된다 이겁니다. 그럼 보시면 어때요? 뭐 보이지 않아요? 공통되는 인수, 바로 공통인수 보인다 이거야. 자, 우리 그러면 얘를 묶어서 정리해 볼게요. 어때? A 더하기 B 더하기 C에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플러스 1은 이렇게 제로가 됩니다. 자, 그런데 A, B, C 물어봤으니까 답 0이네. 그죠?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이 공통근은 바로 뭐다? 실수입니다. 실수. 여기서 나온 알파는 허수죠. 허수. 그죠? 자, 근의 공식하면 알겠지만 이렇게 허수 i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얘는 알파는 허수기 때문에 여기 0되는 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알파는 실수야. 실수. 이건 실수예요. 그래서 얘를 0 만들 수는 없는 값이야. 그러니까는 얘는 0이 아니다. 그죠?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얘는 0 아닌 걸로 됐고, 자, 이거 빼고요. 그럼 누가 0 되겠습니까? 당연히 얘가 0이 되겠죠? 우린 그래서 얼마?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이렇게 가볍게 0을 구했다.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1번 답은 이꼴 제로다. 됐죠? 그래서 빨갛게 네모 쳐보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2번 가볼 텐데 이거 뭐야? 그죠? 일단 통분해야 돼 우리가. 그죠? 통분해봤더니 A, B, C가 되고요. A 3승 더하기 B 3승 더하기 C 3승이죠? 이거 많이 봤던 거야. 그지? A 3승 더하기 B 3승 더하기 C 3승 마이너스 3ABC. 그죠? 얘를 인수분해했을 때. 선생님 이거 아는 건데 자꾸 하세요? 그러니까 계속 하는 거야. 정말 질릴 때까지 하셔야 돼. 맞습니까? 그래야 아예 그냥 머리 그냥 깊숙이 박히는 거죠. 알더라도 또 보고 또 보고 또 봐야 됩니다. 그지? 우리 뇌신경이 잘 끊어지기 때문에 끊어지기 전까지 계속 보시는 게 좋아요. 응? 알겠습니까? 우리 뇌라는 게 그 성질이 있어요. 자꾸 잊어먹어요. 그래서 뭐야? 작심 3일이거든요. 3일 계속 잊어먹어. 끊어져. 뭐가? 신경이. 그래서 안 끊어지게 계속 공부해주는 겁니다. 자, 어떻게 이 값이 얼마야? 그죠? 0. 방금 나왔어. 0이라고. 그러니까 얘는 사라지잖아. 그죠? 그러면 어때? 0 되는 거니까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지? 우린 그래서 A 3승 더하기 B 3승 C 3승 값이 3ABC다. 그러니까 이 분자가 바로 뭐예요? 3ABC예요. 어이구. 그러면은 우리 물어본 게 뭐죠? 이게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약분해주면 이 값은 3이다. 이런 답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2번 답이 3이 나오게 된다. 자,
자, 이제 공통분만 구하면 되는데, 공통분, 진짜 이거. 그죠? 알파 어떻게 구하지? 그 어딘가 식에서 공통분 문제는 할 수 없어. 이 두 식을 딱 정해서 풀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식을 정해서 풀어볼게요. 지울게요. 얘는 물어봤으니까 한 거야, 이거 이렇게. 네. 자, 이제 문제 뭘 물어봤냐? 공통분 구할 건데, 이 문제는 딱 보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 잘 보면 뭔가 보여야 돼. 그죠? 여기다가 알파를 곱해버리면 B알파 제곱이 되고 C알파가 돼서 요 두 개가 사라질 것 같다. 그런 게 좀 필요하긴 한데,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선생님이 암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선생님, 저는 그 생각 못 하는데 어떡하죠? 라고 할 수 있어. 나도 못 할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것들은 외우는 게 좋아요. 그게 속 편해. 내가 이 생각 못할 때 돼서 나는 병신인가? 그게 아니야. 선생님도 그렇게 했어. 어렸을 때. 나는 정말 이 생각 못하니까 나 어떡하지? 나 바본가 봐. 어떻게. 근데 그거에 대해 해결책이 뭐냐면 암기를 해버리는 거야. 이 문제를 내 거 그냥 가져버리는 거야. 알겠습니까?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모르겠어 하면은 그 풀이법을 그냥 외워버리세요. 그럴 때마다. 알겠습니까? 선생님 그러면 다 어떻게 다 외워요? 그러는데 자꾸 보다 보면 외워져서 비슷한 문제 나오면 풀 수 있다는 얘기야. 원래 수학이 그렇게 실력이 쌓아가는 거거든. 어떻게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뭐 다 할 수는 없잖아. 우리 IQ 200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수학을 해결하는 방법 중에 만약에 문제를 푸는데 나는 절대 그 생각이 안 나 라고 할 때는 그 풀이법을 암기하시면 됩니다. 왜? 문제들이라는 게 다 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외운 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딱 푸는 거거든. 그러면 어때? 더 집중적으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 수밖에 없어요. 네, 죄송합니다. 하여튼 어떻게? 얘 풀이의 방법은 위에다가 알파를 곱해서 얘를 빼면 똑같은 모양 나오기 때문에 연립해서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어떻게? A 알파의 제곱. 자, 알파를 곱해에다가 알파를 곱하기 때문에 알파 곱하면 A 알파의 3승이 되겠죠. 알파 곱하면 B 알파의 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C 알파 이꼴 제로가 되고요. 얘도 이렇게 데리고 오니까 B 알파의 제곱, 그 다음에 C 알파 플러스 A 이꼴 제로다. 그럼 알겠지만 이렇게 뺄게요. 선생님이 딱 뺐어요. 자, 뺐더니 이렇게 사라져. 그죠? 이 사라지는 것 때문에 이렇게 한 거야. 이건 특이한 문제니까 이 특이법을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A 알파의 3승 빼기 A 이꼴 제로가 되겠죠. 그러면은 알파 3승 빼기 이꼴 제로가 돼서 뭐 A는 0 될 수 없잖아요. 그죠? 물론 합친 거는 0 될 수 있겠지만 따로따로는 그지? A 자체는 0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얘는 0 아니기 때문에 얘가 0이다. 그러면은 알파 3승이 얼마다? 1 되는 알파는 얼마다? 1이 있어요. 그죠? 아까 전에 얘는 어때? 알파가 실수라 해놨기 때문에 얘는 0 아니잖아요. 얘를 인수분하면 얘 어때? 이렇게 두 개 나오죠? 근데 얘는 빼고 요것만 실수이기 때문에 알파는 1만 택하는 거야. 그래서 공통은 얼마다? 1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해할 수 있으시겠죠? 네. 이렇게 해서 공통분 알파 1도 구했고 이렇게 구하는 방법, 이런 문제는 독특한 문제니까 암기하시는 게 좋다고 계속 강조할게요, 선생님이. 네. 다음 문제 13-14번으로 고고. 자, 13-14번. 자, 이 문제는 선생님이 강추. 진짜 좋은 문제. 왜? 시험이 잘 나오니까. 여러분들 이런 문제 정말 공부 열심히 하시는 게 좋겠죠. 이거는 진짜 잘 챙겨두세요. 연습 문제, 이 정석 문제가 뒤에 파트에서 항상 연습 문제가 끝에 있는 4-5문제는 정말 좋은 문제입니다. 그런 것들 시험 잘 나오니까 그런 것들 잘 모아두시고요. 실력이 되시는 분들이 한해서 실력 정석 연습 문제도 꼭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강추합니다. 추천해 드릴게요. 네. 자, 이 문제 어떻게 풀 거냐? 자, 일단 이 문제 풀기 전에 공식부터 알고 들어갈까요? 자, 이런 말 아마 배웠을 거야. 자, 실수 A, B에 관해서. 그죠? 실수 A, B란 말 나와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 A 플러스 BI가 0 되려면, 그죠? 바로 뭐가 필요하죠? A랑 B랑 동시에, 그죠? 동시에 0이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동시에 교집합 A도 0 되고 B도 같이 0이 돼야 됩니다. 같이 0이 돼야 돼.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 실수란 말 딱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저 식을 전개를 해서 이 모양 꼴로 만드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풀이법이야. 아시겠죠?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전개해 볼게요, 선생님이. 자, 분배했더니 x제곱에 i 빼기 3x의 제곱, 그 다음에 2ix죠? 그렇죠? 2i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px 플러스 p제곱 마이너스 8i 이꼴 0.
자, 이거는 끼리끼리 묶으셔야 돼요. 실수는 실수끼리, 허수는 허수끼리 묶어야 됩니다. 그래서 실수끼리 묶어볼까요? 자, 마이너스 3x 제곱. 자, 마이너스 2px 그 다음에 플러스 p제곱이 되고요. 자, 플러스 허수는 허수끼리 묶어야겠죠. 자, x의 제곱 플러스 2x 그 다음에 빼기 8 i 이꼴 제로다. 이렇게 묶어줘야 됩니다. 자, 이제 이거 풀이 방법은요. 아까 얘기했지만 자, 다 실수잖아요. 실수 x이기 때문에 다 실수입니다. 양수 p 그때 p 다 실수예요. 그죠? 그래서 얘가 0이 되고 얘가 0 되는 값을 찾는 겁니다. 그러면 얘를 구하는 방법은 이거 실수냐고요? 양수란 말은 실수일 때 하는 거 알습니까? 알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p를 구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구해볼 텐데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2px 플러스 p제곱 이꼴 제로가 되고요. 마찬가지 x의 제곱 플러스 2x 빼기 8 이렇게 제로가 되겠죠. 그럼 여기 둘 다 만족하는 x가 있다. 그제? 그래야 둘 다 0을 만들겠죠. 그게 공통되는 근이에요. 그죠? 바로 공통. 이 기호가 공통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로 공통되는 기호가 바로 교집합인데 이 둘의 교집합이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x를 구해봐야 되겠죠. 자, 밑에 있는 식에서 인수분해했을 때 이렇게 나온다 이겁니다. 여기에서 x는 빼기 4 또는 x마다 2. 평상시에 공통근은 알파라고 썼는데 얘는 그럴 필요 없이 그냥 x 바로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알파로 둘 필요 없이 이렇게 x를 해도 됩니다. 자, 그럼 이제 1번, 2번 나눠서 식을 써볼게요. 자, 1번. x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4가 공통근일 때 그래요. 공통근일 때. 그럼 이거를 이제 여기 대입할 수 있겠죠? 자, 공통근이라는 건 둘 다 0 만드는 근을 말합니다. 자, 빼기 4를 대입하는데 16이니까 마이너스 48. 빼기 4를 대입하니까 플러스 8p. 그 다음에 p제곱 이꼴 제로가 되겠어요. 자, p제곱 플러스 8p 빼기 48 이꼴 제로가 되겠죠. 자, 12 곱하기 4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자, p값은 빼기 12하고 p값 4가 나오는데 그 중에 양수 p. 그죠? 그래서 p는 양수라 했기 때문에 양수 해당되는 것만 구하면 되겠죠. 그때 x값 다 구했단 말이야. 그지? 이 x는 공통근을 말하는 거예요. 둘 다 0 만드는 글을 말하죠. 자, 우린 그래서 여기는 자, p4를 써버리면 얼마가 된다? 자, x가 빼기 4일 때, 그죠? 그때 p는 얼마? 방금 4가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풀이 두 번째. 얼마? x가 2라는 거를 공통근 가질 때. 얘도 공통근을 가질 때. 자, 그러면은 마찬가지 2를 넣어봐야죠. 자, 빼기 12. 그 다음에 빼기 4p 플러스 p제곱 이꼴 0. 자, p제곱 빼기 4p 빼기 12 이꼴 제로가 돼서 6, 2, 12 빼기 플러스. 그럼 p값이 6 또는 얼마가 나오니? 마이너스 2가 나오겠죠. 그때 우리 p값을 아까 양수라 했으니까 이렇게 p값이 또 6이다 이거지. 공통근이 2일 때. 그래서 답이 이렇게 한 개 답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답이 두 개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공통근과 그때 p값을 이렇게 구해봤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문제는 시험에 잘 나오니까 정말 꼭 기억하시고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15번으로 또 가시죠. 자, 13-15번. 자, 이 문제는 뭐냐면 부정방정식이라고 불러요. 부정방정식. 식은 몇 개? 식은 이렇게 하나밖에 없어. 그죠? 식은 몇 개? 한 개. 그런데 물어보는 게 몇 개? 물어보는 문자가, 그죠? 묻는 문자가 이렇게 두 개가 되겠죠? 뭐가 안 맞죠? 뭐가 안 맞아서 뭐랍니까? 부정방정식이다 그래요. 부정방정식. 이 부정방정식은 이렇게 아무 때나 풀 수 있지 않고 딱 제한돼 있어. 언제? 정수라든가 이렇게 자연수. 어떤 이 수를 한정시켰을 때, 딱 제한시켰을 때 이와 같은 조건을 주면 부정방정식이고요. 자, 풀이 방법은 이렇게 인수분해 하셔서 오른쪽을 상수 만드셔갖고 반드시 인수분해, 즉 공통인수 꼴을 묶어서 이와 같은 꼴 만들어 주고요. 여기 있는 값은 바로 상수의 약수가 옵니다. 상수의 약수. 그것들을 쭉 만들어서 푸는 그런 문제가 바로
부정 방정식이에요. 자, 그러면 이 부정 방정식, 자, 이제 시작해 볼 텐데, 식이 어때 좀 불편해 보이죠? 그래서 자연수란 말 나왔으니까 분모는 0 아니기 때문에, 자, 식을 좀 편하게 만들게. 어때? 양변에, 그죠? 양변에 얼마를 3xy를 곱해라 이겁니다. 그러면 3xy를 곱했을 때 3y가 되고 얘는 3x가 되고 xy가 되겠죠. 이렇게 만드는 게 쉬워서 이렇게 만들어주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자, 얘를 넘겨 이쪽에다가 그럼 정리해 볼게요. 3x 썼어요. 넘어가면 빼기 xy 플러스 3y 이꼴 제로가 되겠죠.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자, 항상 이 풀이 방법은 공통인수, 인수분해 같이 합니다. 이렇게 x 보이시죠? x 묶어주세요. 일단 보이는 거 먼저 묶어버려요. 두 개 먼저. 자, 이렇게 해서 x 묶어요. 그럼 3-y가 되죠? 그 다음에 3y 이꼴 제로가 되는데 이 마이너스가 있으면 불편해요. 항상 문자 앞에는 플러스가 좋습니다. 이 마이너스를 앞으로 빼세요. 자, 빼기 x, 그 다음에 y 빼기 3, 그 다음에 3y 이꼴 제로까지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이 y로 이 모습을 만드셔야 돼요. 자, 만드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죠? 3 이렇게 묶은 다음에 여기 y 보이시죠? 이 모습 만드는 방법. 그죠? 빼기 3이 필요하고 더하기 3을 넣으면 되겠죠? 그건 똑같죠. 그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이 과정이 중요한 과정입니다. 자, 하시고요. 자, 빼기 x, y 빼기 3 더하기 그 다음에 3 묶은 다음에 y 빼기 3이고요. 3, 3은 플러스 9 이꼴 제로가 되겠죠? 딱 보이죠, 이제. 묶어요. 그래서 묶는데 또 앞에가 빼기 안 좋아. 그래서 얘를 이렇게 부호 바꿔요. 그죠? x 얘가 빼기 3이 되겠죠? 그러면 어때? 마이너스 9. 그지? 이렇게 해야 훨씬 보기 좋은 풀이가 됩니다. 자, 그게 안 틀려요, 여러분들이. 자, 이거 묶어볼게. 자, 어때? 그러면은 x 빼기 3, y 빼기 3. 자, 9 넘어가면 이렇게 9가 됩니다. 곱해서 9 만드는 수를 찾고 있어요. 그지? 그럼 뭐 있을까요? 1, 9. 그죠? 3, 3. 그 다음에 9하고 1. 이렇게 해서 그때마다 xy 값을 구하시면 그게 xy 답이 되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 4, 자, 1 만드는 x 얼마? 그죠? 4가 되겠죠? 9 만드는 x 얼마? 12가 되네요. 그죠? 자, 3 만드는 x는요, 6이죠. 그죠? 6 대입해 3이 되겠죠? 자, 또 얼마? 6 대입해야 되겠네. 똑같이. 그 다음에 여기도 얼마? 9 만들어 주려면 12. 그 다음에 1 만들어 주려면 이렇게 4. 이렇게 해서 답이 몇 쌍? 3쌍 이렇게 나오는 게 부정방정식 풀이 방법이에요.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제 배웠으니까 연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 또 가볼게요. 자, 얘도 마찬가지 넘겨서 식은 하나밖에 없지만 물어보는 게 2개. 바로 부정방정식인데 넘겼더니 빼기 xy 플러스 y 더하기 3 이꼴은 제로가 되죠. 자, 아시겠죠? 딱 보이는 대로 묶으셔야 돼요. 일단. 네. 딱 보이네요. 자, x를 딱 묶었을 때 x 어때요? 빼기 y. 그죠? 자, 더하기 지금 얘는 어때? y밖에 없잖아. 그러면은 이 모습을 만들 수 있을까요? 만들 수 없죠. 그럼 어떻게 만들까? 여기에서 y를 먼저 묶어줄까요? 자, 왜냐면 이렇게 묶었는데 공통되는 인수가 안 보인다면 잘못 묶으신 거야. 왜? 억지로 할 수는 있어요. y를 또 이렇게 마이너스 y 만들어서 빼기 만들어서 이렇게 뭐 x 억지로 더하고 할 수도 있어. 그죠? 이렇게 할까 그냥? 해볼게요, 이거는. 자, 어때? 근데 아마 이거 묶을 때 좀 식이 안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묶는 것도 사실 잘 묶어야 됩니다. 자, 여기 볼게요. 자, 왜 2차 있기 때문에 그냥 2차가 없으면 좋은데. 자, 그러면 x 제곱 이렇게 쓸게요, 선생님이. 그리고 y 묶어봐요. 그러면은 x-1 되겠죠? 자, 공통되는 인수 만드는 게 이 문제 풀이법의 초점이거든요.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 공통인수 만드는 게 포인트인데 얘 가지고 얘는 어때? 만들기 쉽잖아요. 그래서 2개 묶을 때 어떤 걸 묶을 건지도 잘 봐야 되겠지? 자, 그러면은 x제곱으로 얘를 만들어 볼게요. 자, x제곱 빼기 1, 그 다음에 플러스 1, 그죠? 얘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어, 선생님이. 자, 빼기 y, 그 다음에 x-1 더하기 3. 이런 꼴로 만들어주는 과정을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자, 그래서 얘를 또 풀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1 남겨놓고 1과 3을 더해서 이쪽으로 뺄 수 있죠. 그리고 빼기 y x-1 되고 1, 3 더해서 빼기 4가 되더라, 이거.
자, 그러면은 인수분해 또 되잖아요, 이게. 그죠? 그래서 x 빼기 1, 그 다음에 x 플러스 1, 빼기 y 이렇게 해서 공통인수 만드는 이게 실력이다. 얘네들 공통인수 보이시죠? 네, 묶어볼게요. x 마이너스 1. 자, 그 다음에 x 플러스 1 빼기 y는 빼기 4다. 이 4는 플러스가 좋습니다. 그게 풀기 편합니다. 여러분들. 양수로 만들어야 되니까 빼기를 늦기 쪽에다가. 그래서 x 마이너스 1. 하여튼 최대한 풀기 좋게 하셔야 돼요. 마이너스를 넣어주면 얘가 플러스 y 되겠죠? 그리고 빼기 x 빼기 1 이꼴 4다. 이렇게 대충 하시면 안 되고 완전체 모습 이렇게 만들었을 때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안 틀린다는 거야. 얘는 자연수기 때문에 4를 만드는 방법은 1, 4, 2, 2, 4, 1 이렇게 만드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그때 x, y를 구해볼까요? 자, 얘가 1 되는 x 얼마? 그죠? 2가 되죠? 자, 2를 넣어요, 여기다가. 그죠? 그러면 y 빼기 3이 4니까 넘기면 y는 7. 이거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x가 3일 때 2가 나옵니다. x가 3일 때, x가 3일 때. 자, 그러면 3을 넣어요, 여기다가. 이제 3을 집어넣으면 y 빼기 4, 2니까 y는 6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x가 5일 때 4가 나와요. 자, 이제 5를 대입하면 자 마이너스 6이니까 넘어가면 7이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쌍, 두 쌍, 세 쌍이 나오더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지? 이렇게 해서 이런 식을 구할 건데 중요한 포인트는 아까 선생님이 보였어. 이렇게 묶었는데 안 보이면 다시 이렇게 묶어야 돼요. 그거 하는 건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시행착오 약간 겪으시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 이 모양을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관건이야. 그 관건은 선생님이 풀이 방법대로 잘 따라오시고 이 연습을 하시면 충분히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꼭 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3학년 수능 올라갈 때 수능 문제 풀 때도 마지막 과정에서 이걸 써먹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잊지 마셔야 돼요. 아시겠죠? 다음 문제 13-16번으로 가시죠. 자, 13-16번 x여가 2차 방정식 이거의 두 근은 뭐가 떠올라야 돼? 그렇지? 근과 계수. 그죠? 자, 근과 계수 써서 해볼까요? 자, 두 근의 합 얼마? 두 근의 합 얼마? 2ab. 자, 두 근의 곱 얼마? 두 근의 곱은 a 빼기 b 이렇게. 근데 이 식을 만족하래잖아요. 자, 만족하래. satisfy. 그죠? 자, 2배 했더니 a 빼기 b, 그 다음에 2ab 이꼴 제로가 되겠죠. a, b는 뭐냐면 정수예요. 정수가 뭡니까? 정해진 수입니까? 자, 식이 하나밖에 없고 정수, 바로 부정방정식이죠. 이제 이렇게 딱 만났을 때 우리는 이거를 부정방정식이다. 부터 딱 체크하시고, 자, 어떤 꼴? 이렇게 해서 오른쪽에 상수 형태 이렇게 딱 만들어주는 이런 실력이 필요합니다. 자, 선생님이 그럼 대입해서 해볼게요. 자, 어떻게? 요거 이제 뭐 우리가 아까 했던 그 방법 써볼게. 일단 이 약분 할게요. 미안합니다. 이 약분 할게요. 자, a 빼기 b 플러스 ab 이꼴 제로가 되죠. 그럼 아까 얘기했지만 이렇게 묶어줍니다. 그러면은 b 플러스 1 되고 빼기 b 이꼴 제로가 되죠. 자, 그러면은 a에 b 플러스 1 마이너스 b 플러스 1 마이너스 1. 그지? 딱 이렇게 이제 만들 수 있는 실력 되겠지?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이제 b 플러스 1 되겠고, 자, b 플러스 1인데 플러스 1 넘어가면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얘네들 뭐라 불러? 공통인수라 불러요. 그래서 얘를 묶었더니 a 빼기 1, 그 다음에 b 플러스 1이 이와 같이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얘가 1일 때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1일 때 플러스 1이에요. 됐죠? 이제 여기다가 a, b를 구하면 됩니다. 자, 2를 넣어야 1 나올 테니까 2가 되고요. 얘는 얼마? 마이너스 2 넣어야 되겠지? 그쵸? 마이너스 넣었을 때 빼기 1 나오겠죠? 자, 얼마? 자, 0 넣어야 돼. 0. 그죠? 0 넣어야 빼기 1 나오죠? 0 넣어야 돼. 그 다음에 자, 1 나오려면 또 0 넣어야 되겠네. 그죠? 이렇게. 그래서 0 넣었을 때 플러스 1. 자,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쌍이 나옵니다. 정수의 b 값을 구하면 이렇게 해가 몇 개? 2개 나온다. 아시겠죠? 다음 문제 17번으로 가실게요. 자, 이제 17번. 참 이런 문제는 약간 함축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는 문제인데 이 문장을 식으로만 표현하면 또 어렵지 않아요.
자, 이런 것도 참 잘 나오니까, 그죠? 잘 봐야 되겠어요. 자, 첫 번째, 17p 플러스 1이 뭐가 되라는 수? 이거 뭐야? 는이, 는. 어떤 수? 제곱수. 이렇게 되라는 거야. 제곱수. 그죠? 그러면 제곱수가 되기 위해서, 자, 이 p값 구하려고 하는데, 그 p는 바로 뭐야? 소수. 이런 게 바로 힌트가 되겠죠. 소수. 자, 그러면은 이제 p값 구하기 위해서 식을 만들어 볼 건데, 얘는 어떤 숫자야, 숫자. 그죠? 왜냐면 p, 소수가 곱해지면 어떤 값이 나오겠죠? 자, 이제 여기서 1 넘길게요. 자, 그러면은 왜 이렇게 넘겨줘야만 이 문제 풀리겠죠? 어떤 수를 곱했을 때 17p 만드는 거 찾는 게 어렵지 않으니까. 요거 이제 인수분했을 때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그죠? 17이라는 것도 소수고요. 얘도 소수예요. 그러면 곱해서 이거 값을 만드는 방법은 뭐 많죠. 얘가 1이면 17p. 그것도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자, p일 때 17 또는 17일 때 p. 그 다음에 17p일 때 1.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양하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알아볼게요. 자, 이때 a랑 자, a 값하고 p 값 구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자, 요때는 a 값이 2가 되죠. 그죠? a 값이 2다. 자, 이 둘이 같아야 되는데 2 넣어주면 3. 그러면 p는 이 3이니까 17분의 3. 그죠? 2 넣어보세요. 그럼 3이잖아요. 그럼 17p니까 그제? 그러면 p 값은 17분의 3인데 p는 소수는 뭐야? 자연수예요. 그죠? 소수란 건 자연수에 들어있죠? 그래서 얘는 안 되기 때문에 얘는 버리면 되겠고요. 자, 얘는 또 어떻게 풀어야 돼? a 플러스 1이 17이니까 a가 16이죠? 그러니까 a가 16. 그 16을 넣었을 때 p는 15가 나옵니다. p는 15. 근데 15가 소수가 또 아니에요. 그죠? 또 버리시고요. 뭐 답 나올 때까지 찾으면 되겠지. 자, a가 얼마야? 18. 그죠? 얘는 18. 자, 18을 넣었더니 a, 그죠? 18 넣으면 1 더하면 19. 그죠? 그럼 p는 뭐다? 19. 이게 소수 맞잖아. 답이 된 거죠. 그래서 p값 물어봤으니까 답이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얼마? a가 제로가 되죠? 자, 0 대입하면 또 빼기 나와서 p값은 빼기 17분의 이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되는 값은 얘밖에 없다. 근데 정답 얼마? p값은 19이다. 이렇게 되겠죠? 되게 쉬운 거 봐요. 19. 그죠? 하여튼 다음 문제 18번 모시겠습니다. 자, 13-18번. 자, 이 문제는요. 실수 xy 나오고요. 식은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실수란 말 나오고 그 다음에 실수란 말 나오고 식이 하나밖에 없을 때도 이것도 뭐라 불러? 얘도 제목이 부정방정식이다 라고 부르는데 어느 파트에서 하냐면 실수범위에서 하는 거야. 근데 이 문제 좀 어려워요. 풀이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거 생각하기 좀 쉽지 않을 텐데 이거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풀이 방법은요. 완전 제곱식을 두 개 만들어요. 그지? 그래서 얘가 0되고 0대야 0되겠죠? 이 방법을 써서 푸는 방법이 있고요. 이거는 실수 조건에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제로 됐을 때 그 생각하는 겁니다. a 이퀄 제로 또는 그죠? 동시에 b 얼마? 0 되겠죠? 이런 어떤 내용을 근거로 해서 풀이는 방법이 되겠고 또 하나는 x에 관한 식을 만드는 거예요. 그죠? x에 관한 내림차순. 근데 이 x는 바로 실수에서 나와야 되겠죠? 실수근이 되겠죠? 실수근이 두 글자로 실근이잖아요. 그럼 뭐야? 실근 조건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지? 그래서 이 실근되는 조건, x가 이 실근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조건을 이용해서 x, y를 구하시는 방법을 써야 되는데 자,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써야 되는데 이 문제를 보고 판단할 줄 알아야 돼. 어떤 걸 쓸 건지 딱 느낌이 와야 됩니다. 자, 근데 이 문제는 x에 관한 내림차순 하기가 너무 문제 식이 복잡해서 판별식 푸는 게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위에 거를 어떻게든 잘 조립해서 짜맞춰서 완전 제곱식 꼴을 찾아보는 게 이 문제 더 쉽습니다. 그 방법을 생각해 볼게요. 자, 왜냐면 얘 때문에 어려운 거죠. 자, x제곱 y제곱 딱 붙어 있어요. 그러면은 완전 제곱식. 그죠? 6xy 보이네요. 그죠? 여기도 5가 딱 보이네요. 거기에서 완전 제곱식을 끌어내 볼게, 선생님이. 자, 그러면 좀 어렵지만 이건 연습해야 될 것 같아. x제곱 y제곱 더하기 여기에서 4xy. 그죠? 만 일부분 빼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5에서 4만 빼올게, 이렇게.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노란 줄 뽑아와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두 번째 남은 것끼리 써볼게, 이제. 자, 뭐가 남았냐면, 자, 이제 x제곱 남죠? y제곱이 남았어. 여기에서 얘 빼내고 남은 2xy가 남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x
그 다음에 2y, 여기 1 남죠?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선생님 얘는 알겠는데 얘는 xy 플러스 2 완전 제곱식이니까 그죠? 알겠는데 얘는 뭔가요? 이렇게 말해요. 잘 보시면 얘 제곱돼 있고 제곱돼 있고 1 제곱돼 있잖아요. 그리고 EXY 그죠? EXY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EY 그 다음에 EX 이렇게 이거 보여야 돼.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수학에서는 이게 필요해. 어쩔 수가 없어요. 그지? 눈썰미. 자, 많이 공부하시는 분들 정말 열심히 많이 보신 분들이 한해서 그 보인다는 거죠. 솔직히 잘 안 보여요. 근데 이걸 어떻게 많이 하면서 얻은 경험식이야. 경험을 쌓을 수밖에 없어. 우리가 선생님이 어떻게 보이냐고? 난 경험을 쌓았으니까.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도 해결책은 정말 많이 공부하는 수밖에 없어. 너무 답이 좀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 풀이는 정말 많이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걸 권장합니다. 그러니까 수학을 공부 많이 하시는 분이 당연히 잘하겠죠. 그죠? 그래서 얘가 누구냐? 얘는 바로 x 플러스 y 플러스 1의 완전 제곱식을 한 식이란 얘기예요. 그죠? 우린 그래서 일단 처음부터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실수 xy 나왔고 식이 한 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부정 방정식인데 이 풀이냐 이 풀이냐 판단해서 빨리 풀어야 된다. 그죠? 이 생각 해야 됩니다. 그럼 어때? 0 되는 방법이 이렇게 0 될 수 있겠죠? 그래서 xy는 빼기 그 다음 x 플러스 y 빼기 1이다. 이렇게 두 가지를 만들어 놓고 그래서 얘 물어봤어요. 그죠? 변형 공식이죠? 변형 공식을 통해서 얘를 구해라. 이거가 되겠죠? 그래서 x 플러스 y 제곱의 이 xy다. 그래서 이런 것들 나올 수 있게 해주라는 거죠. 자, 그럼 대입하면 얼마? 1이고요. 얘를 넣었더니 플러스 4가 돼서 정답은 이렇게 5가 된다. 이제 값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좀 독특한 문제니까 이런 것도 잘 기억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드디어 대망의 마지막 문제인가요? 19번. 오늘 좀 힘들었어요. 그죠? 19번 문제 가볼게요. 출발. 자, 19번 문제. 좀 마지막 문제인데요. 자, 이런 것도 이제 부정 방정식 일종이거든요. x, y 값 찾아가는 건데 식이 두 개가 만들었어. 어려울 텐데. 그러나 어떤 문제 속에 힌트가 들어 있습니다. 뭐 한 문제 이상이다. 뭐 이런 것들. 자, 최대값, 최소값이라는 것은 반드시 어떤 부등호에서 범위에서 답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어떤 한 문제 이상 요런 내용들이 이 문제 푸는 어떤 기폭제 또는 키포인트 되는 거야. 그런 내용들 알고 시작할게요. 중요한 거는 이 문장을 수학적인 식으로 먼저 옮기는 게 순서입니다. 그죠? 선생님이 옮기고 시작할게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수학시험에서 문제는 몇 개냐면 35개 문항이 출제됐는데 자, 배점은 다 해서 100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문제별 배점이 있어요. 문제별. 자, 2점짜리 있겠죠? 또는 3점짜리 이렇게 4점짜리가 있는데 그 문제가 다 합쳐서 35개 출제된 겁니다. 그래서 합친 점수는 100점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한 문제 이상은 반드시 출제했다는 게 이런 내용들 힌트가 되겠고 그 다음에 2점짜리 문제의 개수, 그죠? 개수 물어봤어요. 개수의 최대와 최소값을 구해라 이겁니다. 그러면 식을 세울 텐데 어떻게? 미지수 세워요. 미지수, 문자, 그죠? 2점짜리 몇 개 나왔을까요? 합쳐 35개니까 그지? 첫 번째 알게 이거 X개, 그죠? 요거 Y개, 요거 Z개 이렇게 출제했을 거 아니에요? 그지? 이렇게 미지수를 세워주고 그때 우리가 2점짜리 문제 X개를 물어본 거죠. 그지? 그 X가 최대가 될 수 있는 방법, 최소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봐서 풀어봐라 이겁니다. 자, 식을 세워볼 텐데 먼저 순서는 X 플러스 Y 플러스 Z 문항수가 되겠지? 35개 문항이 되겠고요. 자, 한 개 맞추면 2점인데 X개를 맞추면 2X점이 되겠죠? 그죠? 자, 배점이 3점이니까 곱하면 배점이야. 100점 아니고 배점. 배정받은 점수죠. 자, 배정받은 점수가 3Y 점수가 되겠고요. 자, 곱하면 4Z 합쳐서 전체 만점이 되겠어. 100점. 자, 근데 모든 문제는 한 문제 이상 출제된다. X, Y, Z가 1 이상이라는 말이 되겠지? 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반드시 체크하고 이렇게 쓰면서 문제를 풀어줘야 된다. 자, 그러면 이런 식을 세웠고 자, 이제 문제는 X의 어떤 범위, 그죠? X의 범위를 물어봤다는 겁니다. 그러면 식은 어때? 둘밖에 없어. 모르는 건 3개인데 어쨌든 연립해서 한 문자는 없애는 방법을 택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X를 구할 거니까
y 없애던 z 없애던 하나씩 없애는 거예요. 자, 없애기 위해서 y 먼저 없애볼까요? 3배 해보자. 여기다가 곱하기 3배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3x 플러스 3y 플러스 3z는 105가 되겠지? 자, 밑에는 2x 플러스 3y 플러스 4z가 100이다 이거야. 얘네끼리 이렇게 뺄 거야, 선생님은. 자, 뺐더니 어때? x-z가 되겠지? 이렇게 된 거야. 그죠? 여기서 이제 뭘 사용하냐? 바로 이게 힌트다 이거죠. 그죠? 여기 부등호를 이용하시면 x의 부등호 나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z를 구해볼게요. 자, x-5가 바로 z가 되겠죠? 그런데 z가 이렇게 1 이상이니까 x-5도 1 이상이 되더라 이거야. 그럼 x는 6개 이상 출제가 돼야 되는 거야. 최소한. 그죠? 최소한. 그러면 x가 6개일 때, 그죠? 그때 z는 1 나올 거고, 그죠? 1 될 거고, 그랬을 때 6과 1, 7이죠, 7. 자, 7 해주면 7 빼면 y 얼마다? 28이다. 그죠? 이랬을 때 x가 제일 작게 할 수 있다는 얘기지. 요게 최소가 되는 값이야. 자, 여기까지 힌트로 봐서는 이렇게밖에 구할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때? 세 번째. 자, 이제 뭐 이번에 y 없었으니까 z를 없앨 차례예요. 그죠? 그래서 4배 한다. 4배. 2배? 아니 4배. 자, 4배 하면 어떻게 돼요? 4x 플러스 4y 플러스 4z. 자, 그 4배 했더니 35에 4 곱하면 20. 140인가요? 140. 자, 그 다음에 2x 플러스 3y 플러스 4z는 100. 이렇게 해서 뺄 거예요. 선생님이 뺐어요. 자, 그러면 2x 그 다음에 플러스 y는 40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어쨌든 이 y라고 하는 거 어때? 넘겨서 40-2x가 되겠죠. 그러면 y값도 얼마 이상 되겠어? y값도 1 이상이다. 그지? 잠깐만 뭔가 이상한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다가 몇 배에 따라서 4배 하면은 4x 플러스 4y 그 다음에 4z가 되겠고, 그러면 여기 4배 했어. 35에 4 곱하면 맞죠? 140. 자, 뺐을 때 2x가 맞고 y 그 다음에 사라지고 40 맞죠? 그 y는 해서 맞네요. 죄송합니다. 자, 착각했어. 자, 빼기 39. 그래서 약간 트라우마 있어갖고 지난번에 실수하는 바람에 또 틀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x 얼마 되죠? 2분의 39가 있어요. 요게 19.5가 되겠지? 그러면 x는 최대한 몇 개? 19개. 그죠? x는 최대한 19개를 출제할 수 있다는 얘기야. 출제할 수 있다. 그러면 19를 대입하면 얼마? 38 빼면 y가 2가 되겠죠? 그래서 자, 그때 물론 합치면 이게 21이기 때문에 21 빼면 얼마? 14가 되죠. 그래서 z는 얼마? 14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출제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랬을 때 x는 이 값이 제일 크다 이거죠. 그래서 이 값이 최대값이다. 이 문제는 살짝 고전적인 문제, 아주 예전에 나왔던 문제거든요. 지금 출제하기는 좀 애매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내시는 선생님 계시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한 번 더 연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이제 오늘까지 해서 19번 문제 풀었고요. 13단원 풀었고요. 내일 또 선생님이 14, 그 다음에 다음날 15까지 해서 이번 주 내로 빨리 끝내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약간 좀 시간을 내서 최대한 빨리 끝내볼게요. 지금 선생님 밀린 게 좀 많아갖고, 그죠? 센 확률도 풀어야 되고, 센 미적분 할 것도 있고, 끝나고 이제 또 같이 동시에 고동사 하도 찍겠지만, 선생님 시간 되는 대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업로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필요하신 강의 한해서 열심히 하시고, 정말 고등학교 올라가셔갖고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14단원 연습 문제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그때 봐요. 안녕.